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재 전국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포털 최강욱 변호사. 안녕하세요, 최강욱입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3명 일어난 사람들이요, 최강욱 팬클럽 회원들. 예, 딱 3명이에요. 네. 2명은 샤이 지지자들, 앉아있는 분들. 자, 그리고 오늘 대선 주자들 초청 인터뷰 마지막 회입니다. 서울시 시장이시죠? 박원순 시장 소개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가 들어보지 못한 함성이네. 네, 이 정도면 전국이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네, 네, 화이팅. 네. 야, 그런데 연호하는 이 강도는요, 지금 4번째 나오시는 거거든요. 연호하는 강도는 문재인 대표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 연호의 시장님은 강도는. 극성 팬이 없으실 줄 알았는데 엄청 예. 많으시네요, 의외로. 네, 이제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시죠? 네. 이제 대선 레이스 걸면서 뻥도 좀 넣으셨어요. 뭐라고 예, 써오신 거죠? 기하급수적으로. 아니, 진실을 예. 말할 뿐입니다. 아, 그래요? 네. 자, 플래카드 이렇게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원순 씨와 더불어. 원순 씨와 더불어 잘 풀리는 대한민국. 원더풀 박원순. 와. 예. 어디 소주 광고 같아요. 아니, 잘 지으셨다. 원더풀. 원더풀. 아니, 사실은 원순 씨와 잘 더불어. 원순 씨와 더불어. 잘 술술 풀리는. 풀리는. 아, 술술 풀리는. 그러면 진짜 소주 광고예요, 술술. 세월호 참사가 난 지 1000일이 넘었습니다. 1000개의 바람이 된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는 2017년 첫 기억과 약속의 길 행사입니다. 15일 일요일 오후 2시죠. 안산지원교육청에서 모여서요. 주소는요,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17-2,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17-2. 행진 순서는 교육청에 마련된 단원구 기억교실을 둘러본 뒤에 단원구를 지나서 4.16 기억 전시관을 둘러보고 안산 합동 분향소로 오는 순서입니다. 분향소에서는 가족들과 간담회를 갖고요. 이날은 2017년 첫 행사이기 때문에 행사가 끝난 뒤 가족들과 간단한 저녁 식사를 할 계획입니다. 꼭 오고 싶은데 혼자라서 걱정되는 분들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가족 단위로도 많이 참석하지만 혼자서 오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세월호 가족 지킴이 회원분들과 가족분들이 모두 따뜻하게 맞이해 주니까 전혀 걱정하지 말고 혼자라도 주저하지 말고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구 홈페이지 imtv.or.kr imtv.or.kr이나 세월호 가족 지킴이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5일 오후 2시입니다. 그리고 청담동 벙커 대관 문의는요, 02948-1519 02948-1519로 해주시고요. 전국구에 요즘 광고 내신 분들이 대체로 만족도가 아주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전국구 광고 문의도 역시 02948-1519 02948-1519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떠세요? 여기 들어와 보시니까 기분이? 벙커는 역시 벙커네. 예. 여기서는 뭐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죠? 그럼요. 예. 예. 국가보안법만 피하시면 돼요. 네, 국가보안법은 내가 전공이라니까. 그러세요? 국가보안법 3권이나 세 책을 권을 썼잖아요. 국가보안법. 그거로 다음에 들어가 혹시 보시죠. 그걸로 가면 내가 책임질게. 그거로 들어가 보진 않았잖아요. 들어가진 않았지. 딴 걸로 들어갔지. 긴급 조치. 긴급 조치. 정가 몇 범이세요? 전과는 저 전과가 많아야 좋은가? 예. 네. 저는 한 8, 9범 됩니다. 예. 예. 이게 바로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사람. 법을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는 준법 정신이 전혀 없는 아주 20세 초반의 여성이 있잖아요. 덴마크에. 예. 나 구속안 시키면 들어가겠다. 예. 근데 악법일 경우에는 그 법을 말하자면 무시해서라도 예. 그걸 개정을 해야죠. 바꿔야죠. 예. 예. 시작하자마자 재미없을 뻔했어. 예. 빨리 피하지. 긴급 조치 사실 그게 법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위반했지. 예. 자, 시장님. 그런데 저희가 무슨 조금 옛날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 얘기보다도 시장님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이 시국과 관련해서 기가 막힌 스토리를 찾아냈어요. 어유, 뭐, 그 뒷조사 다 했네요. 그러면 큰일 났네. 삼성 지금 특검이 노리고 있는 게 특검의 목표가 지금 딱 두 개예요. 윤석열 특검이 수사관이 첫 번째 박근혜 반드시 구속시킨다. 사실입니다. 제가 다 취재한 거예요. 두 번째 이재용 구속시킨다. 그 너무 당연한 일을 갖고 뭘 그렇게. 예? 그러세요? 법에 위반하면 누구라도 감옥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오늘 좀 세세요. 아니, 법 앞에 만인의 평등이라고 하는 거 우리 법 배울 때 처음으로 하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2015년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도왔다.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구속됐잖아요. 그렇죠. 구속됐어요. 그리고 그때 국민연금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서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국민연금 지분이 10%가 넘으니까요. 합병에 찬성하라고 지시했다. 특검이 지금 밝혀낸 거예요. 그런데 요 과정에 박원순 시장이 껴 있어요. 맞아요. 신기한 일이에요, 진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니, 그럼요. 예. 내가 그때 왜냐하면 예. 그때 고 무렵이 고 언저리가 7월에 국민연금 동원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하던 그 무렵에 국민들이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2015년 7월 얘기입니다. 2015년 7월에 왜 그러냐면 그때 6월서부터 5월 말서부터 메리스가 전국을 강타하기 막 시작하던 무렵이에요. 예. 국민들이 발발 떨고 있을 때야. 예. 온 국민들의 신경은 메리스에 가 있고 그 뒤에 살그머니 삼성 합병을 도와주고 있었고 그리고 이 발병이 어디서 됐습니까? 삼성병원이지. 삼성병원인데 예.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장서서 삼성병원을 막고 있었고 그 와중에 박원순 시장은 삼성병원에서 발병됐으니까 까라. 그러면서 뒤에서 삼성병원과 그걸 막는 문영표 복지부 장관과 박원순 시장이 싸우는 스토리를 제가 다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예, 아이고 대단하시네. 우리, 예. 예, 우리 정봉주 전국구 역시 다르네요. 예. 박수 한번 우리가 치고 시작해야 되겠네. 아니 이 스토리 예. 처음 나오는 거예요. 예, 맞아요. 지금 사실 진짜. 그때는 메르스는 역시 내가 사령관이었잖아요. 예. 예? 음. 제가 왜 그런데 메리스에 대해서 잘 아는지 모르시죠? 제가요. 그것까지는 내가 조사를 못했어요. 제가 박근혜에겐 제가 메리스입니다. 네. 저를 제일 무서워해요. 역시 뭔가 이 감염병이 예. 나요. 여당에만 메르스가 아니라 예. 야당에도 메르스예요. 근데 이제 그때 사실 메르스 때문에 온 국민이 지금 뭐 정말 그럼요. 예. 전쟁 중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삼성병원이 사실은 진원지였죠. 예. 그러면 그걸 빨리 밝혀야 예, 예. 거기에서 입원했던 처단이 되는데. 사람들이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음. 그리고 스스로 자가 격리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예. 그 삼성병원에 발병이 됐다는 사실을 그냥 그때 D병원이라고 예. 아니 삼성병원 S병원이라고 해야지. 예. 그것도 D병원이라고 정부가 계속 그걸 안 밝혔어. 정부가 그런 거예요? 그래- 복지부죠. 그러니까 복지부가 그런 정부지 거죠. 정부. 예.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딱 알고 난 그날 네. 고민 많이 하다가 이건 예. 한시를 다투는 일이다. 그래서 밤 10시에 예. 전격 공개를 전격으로 하죠. 네. 공개를 했죠.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삼성병원에 우리가 이제 공무원도 파견되고 서울시 공무원도 파견되고 보건복지부 공무원도 파견됐는데 우리가 계속 자료를 내놓으라 그러니까 예, 예. 그럼 삼성병원이 이거 못 내놓겠다든지 뭐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네.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와서 계속 이거 왜 필요하냐 왜 달라고 하냐 어허. 메르스 마치- 관련 자료를 내놓으라고 그렇죠. 하니까. 예. 그래서 예. 그 당시 이제 카톡방에서 서로 막 오갔는데 예. 우리 서울시를 대표한 그때 공무원이 예. 이렇게 물었어요. 예. 저 보건복지부 공무원 보고 어. 당신 삼성 변호인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한 게 곧 딱 찍혀 있어. 내가 그걸 예. 봤어. 그거는 지금 첫 번째로 공개하는 내용이에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는 완전히 삼성 편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바로 직후에 우리가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삼성의 그 두 합병이. 회사의 합병을 사실 하고 인정을 있었다. 하는 거잖아요. 삼성 합병이 7월 17일 날 선언한 그러니까 거예요. 그때 이미 예. 메르스가 아직 진행 중이었어요. 진행 중이었죠, 예. 그때. 그러니까 온 국민은 그리고 나 박원순은 메르스와 지금 전쟁을 하고 싸우고 있는데. 문영표 장관과 음. 이 보건복지부는
삼성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던 거죠. 아, 이거는 제가 보기엔 뭐 아주 심각한 그러니까 저는 죄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이 죽어 나가든 말든 뒷구멍으로 지들끼리 이제 그 그렇습니다. 이권 정립해 주는 거에만 그래서 신경을 쓰고 특검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반드시 밝혀내야 돼요. 예, 정확히. 그러네요. 예, 그럼 나도 소환돼 될지 모르겠네. 그러면 아이 참고인으로. 소환돼서 그 참고인으로 소환돼 갖고 네, 네.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서울시장님이 개인적으로 무슨 명성을 얻으려고 메리스하고 싸운 거 아니잖아요. 국민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그럼요. 아, 내가 내 명성이라면 그거 말고도 뭐 딴 거 할 게 많아. 예, 보안법 전문가. 네. 아니 그때 그 질병관리본부 쪽 사람들이 주로 언론에 나와가지고 가진 궤변을 하면서 병원이 알려주면 안 된다고 막 했고 혼란이 초래된다 예.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발표를 하니까 국민들은 다 당연한 조치라고 다 환영을 했고 근데 그러고 나니까 또 보건복지부가 엄청 또 귀찮게 했지 않습니까 서울시를 아, 뒷구멍에서 그때 딴 얘기하고 뭐 정부, 여당, 예. 청와대 또 새누리당까지 나를 예. 공격했기 때문에 예. 박원순은 메르스와 싸우고 예. 박근혜는 박원순과 싸운다. 예, 맞아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사실. 그리고 또 삼성병원 감염된 의사가 예. 계속 공격을 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거의 당사자가. 뭐. 예,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사실 좀 많이 밝혀질 게 있다고 나는 봐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메리스가 어떻게 창궐 하고 있을 때 도대체 문영표 장관이 왜 그렇게 메리스 발병병원을 밝히지 않고 국민의 생명, 그것도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생명권 보장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또 비화가 하나 있는데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내가 이 삼성병원을 밝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삼성병원을 폐쇄를 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보니까 사실 권한이 없나, 우리는 폐쇄할 권한이 없나, 예. 이 조사를 해보니까 폐쇄 권한은 없고 그 대신 예. 주변 교통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있더라고. 아. 이 감염병이 있는 상태에서. 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 사실은 폐쇄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그걸 하려고 음. 딱 준비 중이니까 이 사람들이 보건복지부 사람들이 이 또 박 시장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심야에 예. 우리는 그 다음날 아침에 하려고 했는데 예. 심야에 폐쇄를 했어요. 아, 그 눈치를 채고. 네. 예. 참, 별짓. 그런데 근데 사실 메르스는 이게 난 모든 권한을 이제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에 넘겨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예. 사실 그 병원 공개 그러니까 우리는 투명성이 특효약이다. 또 말하자면 과잉 대응이 오히려 더 낫다. 예. 예, 이런 얘기를 했죠 그 당시에. 예.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그 왜 이 가거물을 채취해가지고 확진 판정을 해야 되는데 예. 이게 저쪽 청주에 있는 오송에 가서 예. 질병관리본부에 가서 다 한 다음에. 한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하루가 걸리거든. 예. 아하. 지금 이 감염병은 시간과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연구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확진권을 달라. 네. 그래갖고 왔어요. 어. 그래서 하루를 앞당긴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 그 확진 환자가 어디를 돌아다녔는지를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동선 파악을 이미 해야 되고. 확진이 확정되면 이분은 벌써 병원에 들어가서 우주복 입고 가서 만나야 돼. 네. 그러니까 이게 대화를 하기 힘들어요. 아. 그래서 미리 우리는 그 이분의 그 핸드폰을 보면 예.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네. 그 소재들을 이 사람이 어디서 통화를 하고 했는지 이런 자료를 달라. 그래서 통신사와 경찰의 허가를 얻어서 그런 걸 확인하는 바람에 정확하게 이 사람의 동선을 다 파악해서 예. 거기를 자가격리 시킨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했죠. 뭐 이런 수많은 말하자면 혁신들이 지방정부, 서울시를 중심으로 일어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현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는 저 중앙에서 지방에서 지역에서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몰라요. 이번에 그 그래서- 똑같은 케이스가요. 이 메리스는 우리가 걸렸고 이제 우리가 치명적인 그런 질병이었는데 지금 또 대한민국을 AI. 국정 중단이 되면서 대한민국이 심각한 경제 위기에도 빠져 있지만 지금 AI 때문에 일본이 맞아요. 56만 살처분 할 때 우리가 지금 3천만이 넘어간 거예요. 3천만 넘었어요. 3천만 마리. 네, 그것도 이걸 확인하는 데 중앙정부가 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국가적 위기나 재난에 사실 그 리더십이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는 딱 현장에 정말 이 딱 발벗고 예. 손 딱 거시고 예, 예. 나서면 해결되는 건데 이 궁궐 안에 있으면 이걸 어떻게 처치를 해요? 머리를 해야 되니까. 예? 나갈 그러니까 수가 우리가 없죠. 지금 세월호 있었죠. 앞으로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다 맡기세요 나한테. 맡기라니까요. 네. 네, 이제 좀 함성이 들리네. 예. 예. 아니 네. 이걸 이제
특검이 이거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는 건 이거예요. 이게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게 저도 이제 한 7, 8년씩 이거 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근데 이제 이 국민연금을 동원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머니 돈 모아갖고 여기 저축해둔 돈을. 국민연금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거 쪽박찰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 그러면 안 되죠. 이거를 관리를 진짜 잘해야 되는데 예. 지금 꽤 많지 않나요? 500조가 넘어가지 지금 않았나요? 우리가 일종의 이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걸 다 포함하면 550조의 이 연금 뭐 여러 기금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 제대로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이 수익을 내고 과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전문성이라든지 또는 이런 장기적인 어떤 관점이라든지 이런 게 결에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얼마 전에 싱가포르 가보니까 GIC라고 있어요. 일종의 국부펀드. 예. 싱가포르 투자청. 예. 이분들이 지난 15년 동안 굉장히 장기적으로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거의 기업처럼 독립돼서 정부와 독립돼서 자율성을 보장받으면서 장기적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왜 지금 서울시청 옆에 이 파이낸스 센터 있죠. 파이낸스 그리고 빌딩이요. 코롱 빌딩 예. 이 주변에 그걸 몇 개를 다 사놨어요. 아. 그래갖고 요거를 지금 일본의 그 록봉기에 있는 모리힐스 같이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투자를 장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에 싱가포르 전체 이 국가 예산의 15%의 과실을 네. 해외로부터 송금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 400조가 전체 국가 예산이잖아요. 예산이죠. 그러면 60조 60조가 해외에서 오는 거예요. 야. 우리는 그보다 훨씬 많은 550조를 가지고 지금 못 벌죠 그렇게. 아니 못 보는 정도가 아니고요. 보세요. 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동원해서 그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제일모직과 삼성 합병을 하고 7월 25일 날 박근혜 대통령은 이재용을 만나고 이 합병한 부분 그러니까 그건 국민의 돈이잖아요. 예, 국민의 자기들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근데 자 문영표가 그때 메리스가 발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경질 대상이거든요. 보건복지부 장관을 그만두고 어디로 갔냐? 국민연금 그 후에 갔죠. 예. 이사장으로 갔어요. 맞아요. 그거는 그만큼 삼성에 잘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관 때 그걸 봐주게 한 것도 모자라가지고 직접 이제 그 주무인 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보냈는데 그때 보도에는 야 장관이 어떻게 그 산하기관의 이사장을 가냐 예. 이 정도만 그냥 나오고 그건 말았거든요. 도덕적 해이기도 하고 예. 지금 오히려 영전이 된 국민연금을 이렇게 쓴다는 건요. 정말 온 국민의 자산인데 예, 예. 또 온 국민의 미래를 담보하는 예, 돈인데 이걸 이따위로 쓰면 안 되죠. 재벌을 위해서 그걸 그래서 지금 내가 보기엔 이게 살림이라는 게요. 예. 국가 살림이라는 걸 이렇게 살면 온 국민을 쪽박차게 만드는 거예요. 예. 이명박 그냥 뭐 강바닥에 22조를 쏟아붓질 않나. 뭐 이거 지금 국민연금을 이렇게 쓰질 않나. 완전히 쌈짓돈처럼 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살림꾼한테 제대로 맡겨야 되는 거예요. 살림꾼이 누군데요? 보면 몰라요? 보세요. 서울시 이 재정 맡아가지고 예. 지난 5년 동안 7조 6천억을 채무를 감추겠죠. 지금 우리 국가 공공기관 부채가 1200조 넘어섰고. 네, 함성 조금만 좀 자중해 주세요. 제가 다들 힘드니까. 이 함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또 예. 가계 부채가 지금 이 1300조를 1300조 넘어섰죠. 그러니까 국가가 지금 파탄 위기예요. 예. 진짜 이걸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월호 같은 이런 큰 재난도 문제지만 이런 재정도 정말 위기고 벼랑 끝에 몰려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능숙한 예. 제대로 살림 살고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진짜로 필요한 거죠. 그게 누구냐니까요. 그거 꼭 내 입으로 얘기해야 되나? 한번 함성으로 보여주세요. 이제 이게 우리 지지자들을 활용하는 법도 아주 좀 세련되게 하시네. 전국구에 좀 왔는데. 예. 나도 이제 서울 지역구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야, 그죠? 진짜 예. 시장님이 진짜 변하셨네요. 사람이 좀 변해요. 출마 선언을 하셨나요? 뭐 아직 공식적으로는 안 했지만 이미 결심이 섰습니다. 이렇게 이미 발표를 했죠. 예. 강단 있는 모습이 보여요? 아니 원래 강단이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예. 이 외유내강이라는 걸 잘 몰라요. 네. 겉으로는 온유하고 속으로는 강한
예. 절대로 부러지지 않는 이런 게 중요한 거죠. 네. 겉으로 강한 사람은요 사실은 금방 부러져요. 지금 뭐 막 그냥 겉으로 사실 목소리 외치는 사람들은 예. 원래 겁이 많으면 그래요. 누구를 또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것 아니 같은데. 뭐난 누구라고 얘기 안 해요. 나는 절대로 누구하고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예. 내 눈을 보세요. 눈이 와이셔츠 눈이 많이 단추 예, 구멍이잖아요. 많이 쳐주셨어요. 와이셔츠 단추 구멍이잖아요. 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니, 눈 작으면 본래 그렇게까지 작진 않으신데요. 그래도. 예? 아, 나도 크게 뜰 때는 있어요. 화가 나면. 좀 재밌죠? 예, 재밌어요. 네, 네. 오늘 작심하고 오신 것 같아요. 아, 다음에 좀 여기 상술적으로 좀 같이 하면 안 되나요? 예, 선거법에 걸리십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그런데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그 내용도 있으시고, 왜 지지율이 안 올라가죠? 더 앞으로 재밌는 현상을 보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아, 좀 이렇게 감춰두고 있다? 아니, 보십시오. 지금 뭐 잘 나가는 사람들이 네. 그대로 가면 재미가 있습니까? 엎치락뒤치락 해야 되니까. 그럼요. 예. 엎치락뒤치락이 아니죠. 저 바닥에 있는 사람이 막 치고 올라가서 예. 마지막에 딱 1등 골인 1등 하는 거. 이런 걸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 레이스는 그렇습니다. 아니, 예. 그렇게 되면 본래 굉장히 재밌죠. 그럼요. 올해가 무슨 해입니까? 올해요? 예. 네. 정유년이죠. 네. 정유년이 정유재란 기억하시죠? 예. 이순신 장군이 예. 12척의 배로 명량대첩에서 일본 외적을 예. 완전히 쳐부수던 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12척이면 누구나 다 그냥 아유 이래갖고 뭐 되겠냐. 그게 절망 상황이잖아요. 예. 어느 전쟁도 큰 군대로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예. 다 됐다고 다 이겼다고 했던 자만했던 군대는 언제나 졌습니다. 누구를 그렇지만-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 자꾸 왜 그렇게 이상한 연상을 하세요? 그죠? 나는 연상작용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나는 오직 진실을 말할 뿐입니다. 예. 아, 정유재란이 있었던 그 해. 12척의 배로 이순신 장군께서 조선을 외적을 구했던. 쳐부쉈죠. 그 외적은 그때 함대가 엄청난 함대였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마음가짐과 자세와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시장님이 사학과 출신이시죠? 예, 사학을 제가 전공을 했죠. 예. 졸업했죠. 그러니까 예. 시장님 말씀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지금 알고 얘기하시는 그렇지. 유기용 의원과 같은 과인가요? 유경 저는 아니야. 학교 잘려가지고 서울대를 아, 들어가셨다가 아, 네, 다시 또 당국대학교 사학과를 예. 아, 예, 한참 뒤에 다녔죠. 예. 늦게 다니셨나요, 그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장님이 잠깐 경력을 말씀드리면 고향은 창녕이시고 같은 고향 분들이 유명한 분들이 많아요. 홍준표, 예. 박영선 아이, 예. 그러시잖아요. 아무개항으로 좀 비교 안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러고 네. 경기고등학교를 나오셔서 서울대를 들어가셨는데 그 시위 때문에 긴급조치 그때 구호, 그때 긴급조치반으로 긴급조치 아, 기억되신 김조구 거죠. 74년도네요, 예. 그러면은. 75년. 75년, 예. 74년. 그리고 하여튼 75년. 예. 사학과를 졸업하시고 사법시험 합격하셔가지고 문재인 대표하고 동기세요 연수원. 그렇죠. 사법연수원 동기죠. 몇 기세요, 그러면은? 연수원 12기. 12기. 아, 12기. 예. 예. 박용수 특검이 13기예요. 예, 예, 예. 예. 그리고 지금 누굽니까? 박한철도 13기. 황교안도 13기. 한 해 후배들이에요, 다. 예, 난 뭐 후배는 잘 모르겠네. 그런 후배 둔 적이 없어요. 하여튼 이번 우리 박용수 특검은 10기네요, 10기. 예, 박용수 예, 특검 예, 10기. 조대환 민정수석이 13기. 그렇죠. 헌재 저도 소장. 사법고시 패스한 거 같죠? 글쎄, 뭐 나보다 더 잘하네. 예. 예. 그리고 누구죠? 김수남. 검찰총장이 16기요. 예, 그건 한참 후배는. 예. 최재경 17기. 예. 우병우 19기. 뭐 쓸데없는 거를 그렇게 외우고 있어요. 나경원 24기. 나는 쓸데없는 건 안 해요. 네? 잡하게 능하구만. 저도요, 여기 최강욱 변호사 옆에 있다가 그런 거 쓸데없는 거만 외우게 됐어요. 아, 그런데, 자, 이제 얘기를 해서 내가 왜 대통령 되겠다. 아까 살림살이 잘한다. 제가 궁금한 거는요, 11월 초쯤에 물을 잠궜죠. 물대포 못 쏘게. 그렇죠. 11월 예. 초에, 그 예. 10월 29일이 첫 번째 촛불 집회였었고요. 두 번째 집회 때부터 제가 기억하기로는 11월 5일서부터 물을 잠궜어요. 소방차에다 물 못 쓴다.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조치를 그렇죠. 하셨죠. 예. 예. 근데 그것도요, 약간 모든 전략이 이순신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전략이 약간 이순신 전략 같아요.
그렇죠. 내가 막판에. 내가 물 잠근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소방차에다 못 쓰겠다는 안 하셨죠. 그걸 경찰차에 좀 못 왜 쓰겠다. 미리 안 알렸어요, 그런 거를? 아이고. 경찰차에 그렇지. 아니 경찰 사수차에. 실질적인 게 중요하지 알리는 게 중요한가요? 그리고 왜 화장실에만 그렇게 집착을 하세요? 아유 우리 지금 편해요? 국민들이 화장실을 그렇게 원하는데 화장실을 제대로 공급해야죠. 국민들이 원한다면 아니, 시장님 요새 저희 건물에 여성 안심 화장실이라는 간판이 새롭게 붙었는데 그 시에서 해서 붙은 거예요. 아 그럼요. 거기는 아. 전부 무슨 CCTV가 그러니까. 고성능 CCTV가 다 붙어 있고요. 화장실에 붙어 그다음에 있으면 안전 요원들이 또 늘 순시를 합니다. 몰카 이런 거 없는지 제가 이렇게 아주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알란가 몰라. 네? 아니, 진짜 진짜 국민들이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갑자기 지난주엔가 여성 안심 화장실이 그 여성 칸에만 붙은 거예요. 1층에. 그래서 제가 이거 갑자기 뭐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CCTV가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화장실. 아니 뭐 이용할 때. 앞에만 있으니까. 예. 앞에만. 네, 예. 아니 물대포는 사실 우리 백남기 농민이 돌아가시면서 예. 이 물대포라는 게 지금까지는 사실 그냥 거의 의례적으로 예. 뭐 이 공문도 없이 그냥 경찰이 그냥 무조건 쓴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조사를 했고 네. 또 그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그거 한번 알 줄 수 없냐. 그래서 우리가 검토를 해봤더니 진짜 소방기본법에 네. 그 요건이 있죠. 어떨 때만. 뭐 소방이나 재난 때만 쓸 수 예, 있도록 예. 돼 있고 그 외에 예. 쓰면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니 뭐 다른 법률 갖고 그걸 해줘야 된다라고 새누리당은 주장했지만 예. 법률에 그렇게 돼 있는데 네. 그거 뭐 당연히 막아야죠. 예. 아마 만약에 정말 물대포 계속 쏘겠으면 아마 우리 지금 광장에서의 민주주의는 촛불 민주주의는 불가능했겠죠. 예. 왜냐면 지금 이 겨울에 쏘면 뭐 그냥 아니 그것뿐입니까? 시장님 안 되셨으면은 광장에 어떻게 모였겠어요. 그럼요. 그 전에 서울광장을 어떻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아유, 오늘 왜 이렇게 막 칭찬해주는 아니, 분위기입니까? 그거는, 아니, 이건 사실이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터지고 그분들이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 계시잖아요. 그 청운효자동에 예. 계시다가 이제 광화문 광장으로 다 모였는데 만약에 이게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자치단체장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끔찍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 그럼요. 왜냐면 사실 쌍용 자동차 해고자들이 농성을 한 곳이 그 덕수궁 앞에 대한문이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는 또 중구청장 관할이야. 근데 중구청장은 새누리당 출신이야. 예. 이거 거기를 못 쓰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계속 해보려고 해서 철거했잖아요. 아니 이게 구청장도 이게 자기 또 이 투표로 당선된 사람이니까 예. 시장 말을 또 안 들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사실은 그분들이 결국은 쫓겨났죠. 거기 화단 만들어 놓고 맞아요. 그랬잖아요. 예. 그럼요. 그럼 강제 철거하고. 모이지 못하게. 민변 변호사들도 기소하고 그거 가지고. 그렇지만 광화문 광장은 서울시장 관할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건 무조건 보호해라. 예. 이건 내가 시장으로 있는 한은 보장한다. 예. 그리고 전기 공급해라. 그래서 지금 따뜻하게 계실 겁니다. 그거 갖고 비판도 많이 받았잖아요. 고발하고 막 이런 그럼요. 경우도 있었어요. 국감 때 뭐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저한테 엄청 공격했고 시의회에서도 그랬고 예. 또 뭐 오며 가며 저를 계속 공박을 했죠. 예. 근데 적어도 뭐 생각해봐라. 지금 그 부모님들 심정을 한번 생각해봐라. 지금 그렇다고 이게 진상이 제대로 조사가 됐냐? 책임자가 제대로 책임을 졌냐? 아직 아이들이 제대로 다 돌아왔냐? 이건 아니다. 예.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나는 끝까지 이건 보장하겠다. 자, 이게 서울시장이 바뀌니까 국민들의 삶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지점들이 사실 찾아보면 많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소중했던 순간이 그러니까 그 광장을 시민들이 정말로 우리의 광장으로 사용했다는 거 하고 또 하나가 서울시장만이 국무회에 참석하실 수 있거든요. 국무회에 그래요? 참석해서 예. 예. 그때 이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국무위원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다 눈 내리깔고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고 그러고 있을 때 언제예요, 그게? 최근에 일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저 탄핵 결의가 있기 전이었죠. 전에. 예. 그래서 나는 그래서 사실 질타를 박근혜 하신- 대통령이 나올 줄 알았어. 그럼 내가 가서 예. 대놓고 하시려고 예. 그랬더니 뭐 그때 총리도 어디 외국 가고 그래갖고 안 나와요? 네, 부총리만 국무회의고? 있었죠. 그래서 다 책임지라고 그랬고요. 근데 시장이 바뀐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아니 사실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네. 인간을 이해하는 태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지지자들은 박수를 보내는데 이제 재미없는 쪽으로 쭉 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셔. 아니 당연한 또 말씀이신데. 이렇게 심각한 얘기도 또 가끔은 해야죠. 예, 아니 그 분위기부터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시장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사람들 뭐 하고 있었어요? 전부 다 눈 내리깔고 못 본 척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쳐다보고 덤비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아니 상당히 덤볐죠. 예.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는 그때 이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이 그렇죠. 예, 그 안건에 부분을. 왔을 때 예. 내가 지금 거의 필리버스터를 했어요. 예. 계속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뭐 이렇게 계속 그 서로 공방이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내가 이건 안 된다. 여러분들 책임져야 된다. 이게 도대체 예. 아니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책임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냐? 그럼 창피하지 않냐? 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면 그 11월 중순 이후인데요. 그날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 안 나지 않는데 그 우리 학생들이 젊은 예. 학생들이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거의 밤샘을 했어요. 예.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내가 가서 따져야지 그거는. 그래서 갔죠. 예. 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싫겠어요. 서울시장에 오시는데 못 오게 할 수는 없고. 좀 긴장했겠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번만이 아니고 그 사이에 여러 번 국무회의 갈 때마다 내가 갈 때마다 싸움이 벌어져. 맞아요. 예. 그 국민기초연금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저 누리 예산 때문에도 그랬고 그렇죠. 청년 수당 때도 그랬고 그리고 그때 그 누굽니까 현기환. 현기환이라고 구속된 하는 현기환이가 막말하고 정무수석이 예, 소리 지르고. 내가 이제 이렇게 뭐 서로 막 따지고 나오니까 이 복도에서 아니 박 시장님 이걸 국회 상임위원회처럼 만들면 됩니까? 예. 이러면서 큰 소리 빵빵 질렀죠. 예. 결국 감옥 가더라고. 예. 지금 LCT에서 나한테 대들면요. 예. 갑니다. 스나이프 박이라고 못 들어보셨어요? 예, 못 들어봤어요. 예. 오늘 지금 보세요. 한 사람씩 다 갔어요. 또 누구를 꼭 찍어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 아니 지금 문영표 갖고 현기환 갖고 예? 문영표 문영표 보냈네 현기환 진짜. 갖고 현기환 보냈고. 뭐 오세훈부터 시작해서 오세훈 오세훈. 깜빵은 안 갔잖아요. 뭐 깜빵까지 꼭 보낼 필요는 없지. 그다음에 예. 또 저 누구야 나경원 뭐 나한테 붙으면 손해 봐. 진실이잖아 이게. 예. 제가 뭐 지금 거짓말 하나요? 근데 약간 저 뒷골목 양아치처럼 포스가 벼랑안에 그쪽으로 싹 가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아니, 그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모범생 포스로 가잖아요. 그럼 절대 대통령 못 돼요. 아니 보세요. 저기 무슨 강아무개 변호사 있죠? 예. 우리 아들 갖고 막 예. 말도 안 되는 시비 걸었다가 결국 지가 국회의원 스스로 사표 냈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이 보수 사람들이 굉장히 나를 더 미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리 아니라고 하지. 예. 막 온갖 주장을 다 하게 해놓고 예. 그때서야 딱 진실이 아닌 걸 증명을 하니까 네. 그리고 완전히 그냥 이게 이 막판에 이게 저격을 당한 셈이잖아요. 뭐 저격자는 늘 이렇게 이 깊숙이 유인을 할 때까지 절대로 총 쏘면 안 되죠. 100m 안에 올 때 사정거리 안에 올 때까지 해야지. 그 다음에 그렇게 별명이 그렇게 붙었어요. 예. 네. 원래 그 스나이퍼 원조는 전데요. BBK 스나이퍼. 근데 뭐 저격하긴 했지만 예. 대통령이 됐잖아. 아니 근데 기다리고 있죠. 계속 내 앞으로? 총탄은 지금도 날아가고 있어요. 계속. 앞으로도 좀 시간이 걸리네요. 근데 또 그 다음에 새누리당에서 박원순 저격특위 예. 이런 거 있었죠? 그때 왜 이 노원구 출신 국회의원 예. 아시잖아. 예, 이모식이. 예. 이노근. 예. 인호건 그 양반 지금 어디가 있는 줄 아세요? 그 사람 떨어졌지. 한수원에가 있어요. 예. 그러면 모르시죠? 그거는 나중에 이제 예. 또 뭔가 또 조치를 해야지. 예. 뭐 곧 조치할 때가 지금 오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나를 저격하려다가 자기가 저격당했지. 그거 보세요. 예. 함부로 덤비지 말라니까. 슬그머니 깔때기 능력도 좀 늦췄네 이제. 아니 내가 우리 다 정봉주 씨한테 배운 거지. 자, 배운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고를 좀 듣고 가겠습니다. 시장님, 그 늙은 일베들이 서울시 앞에 와갖고 박원순 2년 나와라. 그럴 때 어땠어요, 느낌이? 기분 좋았죠. 박원순 2년 나와라 그러는데. 예. 사실은 박원숙 씨인 줄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동원이 돼가지고 예.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고 네. 왔던 할아버지들이시고, 네.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도 조종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 왜 청와대에서 그렇죠. 이 메모도 네. 다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어버이연합?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전에 이미 이명박 정권 시절에 박원순 제한문건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그렇죠. 진선미 의원이 예. 발표했죠. 폭로했는데 그때 보면 이미 어떻게 하면 박원순 시장이 시장으로서 이 성공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돈은 정경련이 그리고 데모는 이 보수단체들이 이렇게 이미 지지를 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정치인 중에서 나한테만 여러 번을 와서 이 사람들이 어버이연합이 데모를 했어요.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왜 이 유희성 씨인가요? 그 왜 유우성. 유우성. 네, 그걸 또 엮으려고 서울시 그랬죠. 예. 뭐 간첩으로 네. 이렇게 시장 서울시 체험한 것처럼. 공무원 간첩단 네. 간첩 조작 사건이었죠. 그렇죠. 예. 나중에 조작된 게 밝혀졌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어버이연합이 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박원순 시장이 간첩을 고용했다. 예, 채용했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오 시장 시절에 예. 오세훈 시장 시절에 이미 채용이 됐고 예. 그 다음에 그 당시 이 행자부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예. 이 탈북자들을 많이 채용을 해라. 예. 그런 지시에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 뭐 유성 씨가 그만한지도 잘 몰랐지. 예. 그러니까 이따위로 그냥 뭐라 붙였죠. 근데 그게 제가 보니까 박 시장님을 띄워주려고 그쪽에 엑스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예. 이제 국정원이 선택한 후보다. 이거 얼마나 탈탈 털었는데도 지금 뭐가 드러난 거 있었나요? 서울시장 지금 5년 잘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국정원이 공정한 후보다. 네. 국정원이 근데- 인정한. 네, 다른 분들은 아직 몰라요. 예. 이렇게 집요하게 털진 않았으니까. 공관 가지고도 또 얼마나 또 했어요. 네. 포화 공관. 예. 우리 최 변호사님 대단하시네요. 그런 걸 다 알고 계시네. 그럼요. 포터블 영어를 잘 못하세요? 포터블 포털 움직이는 포털 사이트. 그렇구나. 예. 와, 박수. 포터블이 움직인다는 뜻이랍니다. 참. 예. 팬이 생길만 하네요. 아까 우리 최 변호사님 팬 어디 가셨나? 다 죽었어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늘 나오는 비판이지만 오늘은 무척 재밌는데 박 시장님 보면은 자글자글한 자치단체장은 맞지만 국가 살림을 맡겨놓기에는 조금 거시기하다. 노려보세요. 근데 답변 준비하지 않고.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예. 아직 맡겨주지도 않고 그런 소리를 하면 되나? 예. 아니 그러니까 나는 맡겨보고 보세요 한번. 예. 아니 예를 들어 시장에 가갖고 야 이거 물건 살려고 그러는데 이 물건 뭐가 좋아요? 근데 물건 파는 사람이 일단 써보세요 사서. 사람을 제대로 보려면 예. 그 사람의 미래를 보려면 과거를 자세히 보세요. 그러니까 얘기를 제가 해보세요. 예. 어느 시대이고 간에 예. 그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정확히 수행해냈잖아요. 데모해야 될 때 데모하다 감옥 갔고, 그죠? 그때 대학교 1학년이야. 그리고 또 정말 인권이 필요한 시대 인권 변호사하고, 예. 그 다음에 참여연대 시민운동이 같이 필요할 때. 정말 시민을 위한 민주주의가 필요할 때는 참여연대를 했고, 또 우리 국민들이 뭔가 이런 허전하고 정말 이런 게 필요할 때는 또 아름다운 재단도 하고, 예. 또 아름다운 가게를 해서 400억 매출도 매년 올리고, 그 다음에 지방정부의 이런 컨설팅을 위한 희망자 약속. 지방정부에게 제대로 또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서울시장이 이 오세훈 시장 같은 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이 필요할 때는 서울시장이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때는 제가 늘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획은 여러 개를 걷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미래를 보려면 과거를 보라 이거예요. 저는 그 와중에 시장님 때문에 피해 본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요? 아름다운 재단 이사장을 김문환 씨를 시키셔가지고 예? 그 사람이 그 경력을 바탕으로 나중에 박문진 이사장을 와서 MBC를 망가뜨리는데 혁혁한 공헌을 한 거 그건 아십니까? 내가 나온 다음이 일이에요. 네. 그래도 그거 안 만들었으면 거기 안 갔었잖아요. 그 아예 양반이. 만들지 말으라고. 그러면 나중에 저 15대 할아버지까지 올라가야 되겠네. 예. 자, 이 늙은 일베들이 당시에 시장님 헐뜯는 얘기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요. 희망제작소든 아름다운 재단이든 만들어 놓으시고 재벌들을 상대로 소위 삥을 뜯었다. 이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이
자기 와이프가 호텔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 박 시장님은 절대로 대통령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대. 그래서 왜 뭔 소리냐 그랬더니 그때 보면은 항상 허름하게 옷 입고 오시는데 항상 재벌들하고 같이 와가지고 아하. 거기서 호텔 안에서 한참 얘기하다가 나중에 보면 돈 받아갖고 가는 것 같더라. 와. 보세요. 예. 내가 이 검사를 좋아. 검사를 1년을 했는데 네. 소매치기는 용서를 안 해줘요. 네. 왜냐하면 소매치기는 이게 정말 굉장히 힘든 직업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 남의 주머니에 면도칼을 대서 하거나 아니면 핸드백에서 이걸 열고 가져온다는 게 그렇죠. 쉽지가 않죠. 그건 고도의 기술이 있어야 되고 예. 또 협업이 있어야 돼. 바람잡이가 반드시 예. 상대방의 요즘 시선을 표현으로 콜라보. 그렇죠. 예.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막아줘야 돼. 예. 그러니까 조직적 이거는 범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이거는 보통 용서를 안 해줘요. 기소를 반드시 해요. 예. 또 기소하는 이유가 있어요. 소매치기는. 그거는 한번 습성이 들게 되면 평생 못 고칩니다. 뭐 습관성이에요. 감옥에 가더니 뭐 온갖 거 다 하시네. 예. 그런데 남의 돈을 이게 소매치기도 그렇게 힘든데 스스로 저절로 돈 내게 만드는 건 이건 진짜 예술이에요. 과학이고 예술이라고. 그래서 내가 모금학을 배웠고 그리고 그걸 가르치려고 모금 전문가 학교까지 만들었어요. 그런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예. 아니 누가 내가 무슨 뭐 칼을 갖고 있어요, 뭐 권총을 갖고 있어요. 희망제작소에 있었죠. 그럼요. 사람들이 뭐 사실은 돈을 내게 만드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게 그 누구라도 자기들이 뭔가 효과가 있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재단에 돈을 내면 자기가 빛나게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돈을 내는 거죠. 아니, 그 베이스가 그리고 예. 이 돈을 버는 사람들도 늘 돈만 버는 게 아니고 간혹 우리 사회에 나도 뭔가 좀 기여를 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하지? 돈을 어디다 댈지 모르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럴 때 이렇게 하면 돈을 좋은 데 쓸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를 주는 건 그러니까 참 좋은 거죠. 아름다운 재단이 생기기 전과 생긴 후가 역사를 나누면 그 두 개로 나눠져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사실 나눔이라는 게 우리 회사에, 우리 사회에 이 보편적 언어가 되기 전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1% 나눔 운동이라든지 이런 소액 나눔 이런 걸 통해서 사실 웬만한 연예인과 이런 사람들이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예? 그 당시 얼마나 국민적 인기가 있었냐면 그 대장금의 누구죠? 이영애 씨. 출연을 다 하고 다 끝내고 나서 와서 5천만 원을 기부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MBC에 제안하기를 그 당시는 좋은 방송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뭐죠? 잠깐 카메오로 출연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 해서 거기 출연할 사람을 우리 모집을 하자. 그러면 이제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을 30초 이렇게 출연시켜주는 거죠. 예. 근데 그 PD가 나하고 그때 강금실 장관 두 사람이 나오라는 거예요. 강금실 장관은 그때 법무장관으로 인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은 그 뭐죠? 이 저 음식 만드는 셰프. 나는 별감으로 이렇게 나오라 그랬는데 아, 대장금 그 드라마에. 대장금 드라마에 아니 카메오로 예. 그때 나왔으면 좋겠죠. 근데 국민 드라마 망친다고 내가 안 나갔어. 그 대신 딴 사람을 카메오로 해갖고 그때 그 한 1억 그때 벌었나? 네.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로 이 아름다운 재단이 승리한 강금실 거예요. 장관 나가셨어요? 안 나갔지 나갔죠, 같이. 거기도. 예, 예. 어인여로 나가고 나는 별갑으로 나오라고 그런 제안을 그 했어. 드라마 출연해갖고 연기하는 게 무척 힘들어요. 안만 아니, 카메오니까. 아니, 뭐. 카메오에도. 아니 뭐 그냥 상 들고 들어가는 거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시장님 상 들고 들어가시다가 한 10번은 넘어졌을 거예요. 연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안 하시길 잘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그걸 통해서 또 1억을 모았고. 그러니까 뭐 아무튼 그래서 내가 아까 과학이고 예술이라고 예. 얘기했잖아요. 모금하는 게.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살아온 삶이 나는 왜 안트로프로란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전하는 삶이죠. 기업가, 사회적 기업가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가라는 게 뭡니까?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이 참여연대가 그 당시는 사실 굉장한 권력기관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낙순운동하고 그때 뭐 삼성 상대로 소액주주 운동하고 이렇게 되니까 시사저널인가 그 당시 잡지에서 우리 사회에 영향력 있는 인물 10위 안에 내가 몇 차례나 들었어요. 네. 뭐 전현직 대통령 뭐 김수환 추기경님 뭐 이런 레벨이었다니까요. 뭐 못 믿는 눈치네. 근데 아니, 그런데 믿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제 또 딱 새로운 버리고. 도전을 하자. 예, 그리고 아름다운 재단 거의 1년에 100억씩, 또 아름다운 가게 매출 400억씩. 400억씩. 이게 딱 되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딱 그만두고 희망작소. 희망작소 만들어서 회원이 10,000명 되니까 한 50명 간사가 딱 되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한테 컨설팅하니까 또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백두대간 가서 뭔 딴 일을 해볼까. 뭔 재밌는 일을 할까. 네, 네. 다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려는데 이게 산신령에 좀 뭔가 잘못 저게 그래서 서울시로 쓰여가지고 예. 서울시장이 된 거죠. 우주가 도왔네 그때도. 뭐 우주 힘. 근데 이름을 참 잘 지으셨어요. 이름을 아름다운 참 잘- 재단, 아름다운 가게, 네. 희망제작소 이걸 다 누가 생각하신 거예요? 다 내가 지었죠. 직접 다 생각하신 이게 거예요, 진짜? 카피라는 게 늘 중요한데요. 그러니까요. 아름다운 재단, 아름다운 가게 이름을 지을 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논의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상한 가게예요. 수상한 가게. 예, 아니 예. 보통 일반 물건 파는 게 아니고 이는 헛물건 파는 데니까 그렇죠. 수상한 가게도 참 괜찮겠다. 괜찮네요. 네, 그렇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좀 잘 안 올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해야 돼 수상한 가게.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굉장히 좀 이 부티크샵 같이 좀 고급 헛물건이라더라도 좀 고급스러운 거 이런 거 할 때는 수상한 가게로 이름을 짓자. 그 대신 아름다운 가게 이름을 지었더니 정말 우리가 첫 오프닝 이 행사할 때 그때 뭐 완전히 그 안국 여기 그냥 뭐 인산인해를 이뤘죠. 네. 그래서 이름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네.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요. 그때 당시 이제 나경원 후보가 재벌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은 걸 계속 공격을 하다 어느 순간부터 공격을 안 해요. 그때 그걸 막아준 사람이 누군지 기억이 나세요? 우리 정봉주 낙검수. 맞죠? 예. 낙검수. 아니, 낙검수 중에서도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 아이디어가 없었고 제가 방송 그 토론 나서 뭐라 그랬냐면 이 얘기를 했어요. 나경원 후보님은 그런 도움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없대요. 그럼 박원순 시장님은 그런 도움을 계속 받았는데 박원순 시장님을 도와준 사람을 전문용어로 친구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럼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친구가 없잖아요. 친구가 없는 사람을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전문용어로 왕따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청와대에서 불러가지고 예. 뭐 이재용 씨 불러갖고 돈 내라. 그거는 권력의 힘으로 하는 거지만 나는 그때 진짜 자발적으로. 그냥 민간인 시절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건 능력이지. 근데 아무리 이렇게 시장으로서 뭐랄까 이제 시민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이렇다고 하지만 자식을 가지고 이것들이 이제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거 솔직히 인간적으로 좀 슬프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내가 이러려고 시장 됐나? 네.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아니, 그럼요. 이게 사실 이게 뭐 정치를 사람들이 안 하는 이유를 알겠다. 이런 뭐 여러 가지 가족들의 피해가 참 큰 것 같아. 예. 예? 왜 나를 공격하지? 내가 공격할 게 없으니까. 또 가족들한테까지. 시장님한테는 그게 네, 많죠. 그거는 참 정말 아주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아니 정정당당하게 싸워도 되는 일을 그럼요. 그러니까 다 안 되니까. 왜곡된 정보를 네, 갖고. 안 되니까. 예. 그런 식으로 비열하게. 그러니까 그게 아버지로서 아들한테 뭐라고 해줄 말이 뭐가 있을까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 뭐, 내가 만약에 저 상황이라면 미안하다고 해야 되나, 네가 견디라고 해야 되나, 싸워서 이기자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말이 위로가 되겠어요. 네. 네. 근데 뭐 이 아이는 종교의 힘으로, 신앙의 힘으로 그래도 잘 견뎌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놈들이 지금도 아니 심지어는 우리 그 며느리 지금 둘이 이제 유학 가 있는데 며느리 박사 과정에 있는 그 교수 이메일을 또 어떻게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또 뭐 막 또 메일을 보내고 정말 좀 잔인한 거죠. 예. 저는 우리가 뭐 그게 정치가 됐든 뭐가 됐든 좀 뭐 하려고 도대체 정치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이 비굴한 방식으로 비열한 방식으로 그런데 이제 잔인한 방식으로 예. 정치를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반대로 이제 시장님 같은 경우는 없는 얘기를 자꾸만 만들어 갖고 그 왜곡해 갖고 잘못된 정보로 생산을 해냈는데 지금 이제 이른바 그 새누리 진영 보수 진영 쪽에 가장 유력한 후보로 지금 반기문 총장이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레이스 끝까지 못 간다 저 양반.
뭐 반기문 씨가요? 예, 이 얘기가 점점 커져요. 왜냐하면 일단 시사 저널에서 제시한 23만 불 설이 있죠. 예. 그리고 가족들이 실제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검증을 통과 못할 만한 그런 예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었고 아들 반 모시기도 SKT 뉴욕지사에서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스토리도 있고. 근데 자 가족을 건들지는 안 되지만 있는 검증을 통과해야 되나 이런 비리나 이런 문제는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단연간 국정원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예. 탈탈 털려야 이게 검증이 제대로 되는 거지. 이미 이제 시장님은 다 털렸다. 그럼요. 나는 지금 뭐 심지어는 내가 시장 되기 전부터 네. 희망계획서 할 때 이미 사찰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내가 왜 소송도. 그걸 뭐 사찰한다고 얘기했다가 내가 민사소송 당해서 그걸 몇 년 동안 해서 이겼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농담으로 웃자고 하는 건데 실제로 국정원이 우리는 검증한 적 없다. 왜 우리가 검증했다고 허위사실 유포하냐 그러고 걸 수는 없나? 시장님? 걸었잖아요. 그래서 민사소송을 해서. 아니. 지금 얘기했잖아요. 국정원이 검증한 후보. 예. 이런 얘기를 갖고 언제 우리가 검증했냐. 지들이. 지들이 나 걸어줬으면 좋겠는데 국정원에 혹시 엑스맨 없어요? 이런 걸 갖고 걸어주면 대반에 한 20% 올라갈 것 같은데. 이 방송 듣고 예. 그 고발할지 모르겠네. 국정원이. 예, 제발 이제 기대를 해야겠네. 그러면 뭐 지지율이 10%는 그냥 수직 상승이네. 아니 20%요. 20%. 네? 국정원에 엑스맨이 누가 좀 걸어줬으면 좋겠어. 네. 근데 사실은 뭐 그 당시에 아까 얘기했던 그 이명박 정권 시절에 이미 원세훈이가 주도해서 박원순 제한문건을 만들었고 근데 그 당시에 그걸 우리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들이 고발을 했는데 그때 검찰이 증거 없다. 그래가지고 무혐의 했잖아요. 예. 근데 최근 몇 달 전에 그 시사인이죠. 시사인에서 그걸 밝혀냈죠. 왜냐하면 2명의 고위 간부가 복수해 고위 간부 전직 국정원 간부가 고백을 했죠. 그 문건이 이거는 존재한다. 박 시장 그 제압 문건은 국정원에서 작성된 게 많다. 아하. 그리고 실제로 봐도 그거 딴 사람이 조작할 수가 없는 그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게 뭐 여러 가지 번호라든지 이런 게 사람 이름까지 다 나와 있고. 그래서 그게 사실상 밝혀졌죠. 이 정도면 사실 검찰에서 이건 인지 수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인지 수사를 해야지 이보다 더 중대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명색이 서울시장을 이렇게 사찰한 게 틀림없다면 지금 아직도 아마 공소시효 안 끝났겠죠. 그 정도면. 그러면 박원순 정부가 만들어진다면 국정원이나 검찰은 어떻게 바꾸실 수 있나요? 그런 짓들만 전문적으로 해왔잖아요. 지금 수십 년 동안. 없애버려야지 뭐. 아예. 아니 국정원을 왜 둬 그런 아니 국내 정치 공작이 나는 그런 데는 없애버려야지. 아예 폐지입니까? 해외 정보 수집 그거야 뭐 따로 두면 개편하시고. 되지. 따로 만들면 되죠. 그럼요. 그건 새로 만들어야지. 검찰은요? 검찰은 없앨 수는 없잖아요. 검찰은 완전히 뭐 공중분해 시켜야지. 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컨대 이게 그 국민의 말을 안 듣고 이 청와대의 말을 들으니까 이 완전히 이 국민의 말을 듣게 어떻게 해요? 검사장은 직선제. 그렇죠. 국민들에 의해서 직접 선거되게 하는 거죠. 예.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국민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못할 게 없죠, 사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수쳐 두셔야죠. 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이거를 지금 판사, 검사, 국회의원 또 뭐 이렇게 고위 장관급 이런 사람들만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기구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검찰에서 이제 말하자면 고건한 만큼은 이렇게 빼가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수사권도 나는 일부는 경찰에 또 넘겨가야 되고 이렇게 분산을 시켜야 돼요. 지금 모든 걸 다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필요하다면 나는 수사권은 아예 그냥 경찰로 다 주고 기소권만 행사해라. 말하자면 검사를 해야 되겠다고 할 때는 왜 생각하고 지원을 하셨고 관둘 때는 왜 관두셨어요? 1년 하셨잖아요. 그때 내 그 운동권 선배가 한 분 계셨는데요. 이호웅 씨라고 국회의원 한번 하셨죠. 그분이 그때 내가 사법 시험 합격했고요. 그 다음에 그때 한국일보 기자 시험도 합격하고 그래가지고 저기 어딜 갈까요? 내가 물어봤더니 검사 한번 해보라고. 그게 좋겠다고. 왜? 그래서 갔는데 가서 역시 보니까 뭐 재미가 없어요. 할 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뭐 사람 잡아넣는 게 이게 취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1년 만에 그만뒀고요. 그때 내 기억에 아마 영천 경찰서였던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경찰을 가면요
막 영감님 그랬어요. 예. 경찰서장이 나와가지고. 아니, 저희 때도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유창 감찰을 하고 이제 이 서장하고 경찰서장하고 이렇게 차 한잔을 하는데 나는 그때 신문에 계속 현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현안이 도대체 뭐냐 궁금했는데 그래서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그 영천군 안에 몇 명의 아주 김영삼 YS 골수 멤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때 막 상소동을 올라가려고 하는 거를 자기들이 막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단식 농성을 하고 있었거든. 그게 아마 상도동계 제야 인사가 단식 82년일 겁니다. 예. 제가 검사를 82년에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경찰서장은 그 지역의 모든 관내 현안과 이 국정이 돌아가는 것까지 그렇게 다 알고 있는데 검사는 맨날 죄 지은 사람하고 그냥 맞니 틀리니 그냥 이런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환멸감을 느끼고 그냥 사표 던지고 나왔죠. 자, 근데 시장님, 그 국정원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다 겪어보셨고, 그 다음에 외교 문제도 저는 사실은 큰 걱정 안 해요. 과거에 소셜 디자이너라는 그 직함도 스스로 개발하셨고, 예전에 또 시장님이랑 같이 여행하셨던 분들 제가 말씀을 많이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뭐 브라질의 그 쿠리치바 같은 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유럽 여행을 가실 때도 이 양반은 항상 뭐 이렇게 적으신대요. 그리고 사소한 벤치, 휴지통, 꽃밭 이런 걸 관심이 많으시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이제 시정에 다 반영되는 걸 보면서 뿌듯해하는 분들이 많던데 저는 시장님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고 할 적에 하나 남는 문제는 군대 문제인 것 같아요. 군대도 안 갔다 오셨고 군 문제는 군대 안 간 건 아니지. 못 가셨잖아요. 아니지. 가셨어요? 그럼요. 방위병으로서의 7개월 역할은 제대로 했지. 네. 그러니까 이 군대가 지금 항상 20대는 보면은 방이라 그러면 알아듣나? 20대들은? 잘 모르죠. 일종의 저 공익근무요원 같은 그렇죠. 걸 한 거죠. 네. 근데 그게 지금 예를 들면 말입니다. 국정원 개혁 방안, 검찰 개혁 방안 이런 것들은 뭐 문재인 대표도 뭐 말씀하셨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무사 같은 게 국정원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특히 야권에서는 정말로 인식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상에 노무현 정부 때도 딱 정권을 잡고 나니까 군대에 대해서 뭔가 개혁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잘못 건드리면 쿠데타 할까 봐 걱정하고 이런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걱정일랑 내려놓으세요. 예. 왜냐? 제가 지난 5년 동안 예. 서울시에 모든 이 안보를 총괄하는 예. 통합 방위의장. 방위협의회 의장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의장이고 간사는 수도방위사령관이고요. 그렇죠. 또 치안협의회는 내가 의장이고 또 경찰청장이 간사예요. 예. 예. 무슨 말이냐면요. 지난 5년 동안 이 유사시에 네. 뭐 그게 전쟁이 됐든 또는 테러가 됐든 이런 모든 그 이 비상 시국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이걸 다 총괄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지금의 전쟁, 현대 전쟁이라는 것은 군인만 동원되는 전쟁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온 사회 전체가 예. 이렇게 통합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을지훈련이나 이런 거 할 때 딱 보니까 이게 얼마나 낡았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서울시청은 어디로 가게 돼 있는지 아시겠어요? 경북 첨도를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피난을 가게 돼 있어. 내가 딱 보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 예. 왜냐하면 요새 현대전에서 지금 막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는 판에 총도 우리가 가다가 피난을 다니죠. 어디를 가? 서울에서 뭐 결사 방위를 해야지. 말하자면 이런 것들도 내가 사실은 지적해서 바꾼 거예요. 예? 네. 그다음에 지금 해화준화국이 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시죠? 네. 이게 외국으로 나가는 주요한 이게 이 장소입니다. 어디가요? 해화전화국. 해화전하고. 예. 예컨대 이런 것들 서울시가 갖고 있는 취약 지역들이 많잖아요. 뭐 정수장이라든지 예.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제가 왜 이 재난에 관한 이 세월호에 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게 리스크 관리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국방은 제가 보기에는요. 사실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라크 전쟁이나 이런 데 봤지 않습니까? 네. 현대적 무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만약에 내가 정말 이 국가적 지도자가 된다고 하면 우선 이 군대 우리가 지금 뭐 요새 모병제 어쩌고 하는데 나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군인들이 우리는 가서 2년 이상을 지금 썩잖아요. 네. 뭐 썩는다면 좀 어폐가 있지만 네. 사실 청춘을 이렇게 낭비하는 요소가 있죠. 물론 국방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은 하지만 그 사이에 이스라엘 군대처럼 스타트업
이 어떤 방위 산업이라든지 이런 스타트업을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걸 잘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이 국방에 종사하면서 가장 현실적 요구와 함께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런 말하자면 스타트업을 하게 하면 나와서도 실업자 안 되고 그죠? 청년들이 네. 자기 일자리를 가지게 되는 거죠. 2년 동안은 좀 이런 생산적으로 좀 보내는 그럼요. 시간을 창조적 만들자.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국방 지금 무기들 지금 뭐 무슨 이 잠수함을 지금 건조를 했는데 세상에 뭐 저기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이 그렇죠. 잠수함을 만든다든지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제가 보기엔 남북 간 평화 체제를 만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군대를 사실 이게 무기 사는 게 다 미국의 저 군수 산업들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예. 이걸 확 줄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안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복지라든지 또는 이 기업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게 많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럼 대번에 또 안보 소홀해 안에 뭐래 하면서 또 이제 하고 들고 일어날 텐데. 근데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저는 바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가장 우수한 것은 뭡니까?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것보다 전쟁을 하지 않고도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을 평화적으로 우리가 그냥 포용을 해버리면 예. 우리 거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전략적인 마인드를 생각을 해야지. 저는 크게 노는 사람입니다. 네. 저 컨셉 좋아요. 크게 노는 사람. 네. 예. 자,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이제 왜 사람들 박원순 좀 선택을 좀 해주십시오. 이제는 내가 지지율도 좀 밀리고 그랬지만 이제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어필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걸 말을 해야 되나요? 딱 예, 보면 말하세요. 알죠. 지난번에 그거 얘기 안 네. 해갖고 네. 별로 박수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시장님 그런 말씀 네. 제대로 안 하시는 바람에 그동안 까먹으신 거 아니, 아니에요? 이거는 다 다시 올라가야죠. 일단 전제로 얘기한 거예요. 이제 얘기를 하려는데 자꾸 초를 쳐요. 네. 그,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네. 위기잖아요. 거의 예. 재난 상황이죠. 위기에 필요한 리더십이 있습니다. 예. 네. 그것은 메르스를 보셨잖아요. 우리 세월을 보셨잖아요. 우리 구역 사고가 있었잖아요. 구역 사고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대응하는 태세, 그리고 해결하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완전히 해결하는 이런 리더십이 저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경제가 사실, 문제죠.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1,0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광장에 나와서 촛불을 든 이유는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에 대한 분노도 있지만 사실은 사회경제적 요소가 많다고 생각해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그럼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99대 1의 사회, 이 불평등 때문에 정말 온 국민이 지금 가난해졌잖아요. 중산층이 사라졌잖아요. 예. 이런 세상을 바꾸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유능하고 검증되고 준비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다음 대선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 딱 바로 운영해야 투표 되는 거죠. 끝나고 당선되면 다음날. 그 다음날 바로 출근해서 네. 대통령 직무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이미 그런 일을 해봤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보궐선거에서. KBS 아, 예. 지난번 시장 때도 참 그럼요. 그러셨구나. 그럼요. 예. 그렇게 해본 사람은 처음이죠. 예. 그 다음에 음. 아무리 우리가 큰 소리 쳐도요. 예. 결국 이러한 국민의 삶의 문제, 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서울시와 같은 이런 큰 정부를 예. 적어도 5년을 해본 사람한테 맡겨야지 어떻게 초짜한테 맡겨요? 아니 예? 문재인 대표 무면허 같은 운전이죠. 경우는, 예,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국정 전체를 총괄해봤잖아요.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그거 초짜라고 얘기할까요,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재난에 관해서 예. 아까 얘기했죠. 예. 보건복지부의 질병관리본부는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바닥에서 직접 현장을 보고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살펴보고 국민들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공감하고 위로하고 대안을 만들어 본 사람만이 저는 이 국정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는 이 지난번 2번의 민주정부가 있었지만 사실 새로운 민주정부를 계속 이어서 만들지 못했잖아요. 지금 뭐 성공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국민들의 대다수는. 그렇죠. 물론 나름 저는 뭐 과거의 보수 정부나 이 우익 정부보다는 훨씬 나았다.
우리는 당연히 물론 그건 인정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과연 만족할 만한 그런 것은 안 됐죠. 그래서 민주정부 2기가 아니라 네. 완전히 새로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제3의 그런 민주정부가 돼야 된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그것은 이런 새로운 세상에 대한 통찰력과 그것을 실천해본 그런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예.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끊임없이 혁신해온 5년이 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너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새로운 곳에 도전하는. 그래서 시장도 5년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본래 5년 할 생각은 없었는데 한 100년 하려고 생각했어요. 너무 빨라진 거죠. 그런데 서울이 너무 잘 되니까. 예. 네. 그런데 자 이제 율사로서 지금 헌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좀 들여다보고 계신가요? 아니 뭐 그거는 국민들이 다 보고 예. 계시니까. 언제쯤 끝날 거라고 보세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일정표를 잡아야 되니까 어차피 대선 레이스는 걸 거고 저게 언제쯤 끝나서 그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내 손에 들어있지 않는 것 갖고 나는 고민 안 해요. 아, 그거는 헌법재판관들이 알아서 하고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아니, 느닷없이 1월 말에 끝날 수도 있고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3월 말에 3월 초에 끝날 수도 있고. 근데 그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일정표는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건 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니까.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그냥 네. 시장님 감은 어떠세요? 지금 제가 느끼기로는 점점 더 1월 말 내지 2월 초면 끝낼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시장님은 확신이, 동의하세요? 예. 어떠세요? 뭐, 이제, 지난번 우리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네. 탄핵 이런 절차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예. 아마 그게 처음이면 또 여러 가지 이미 한번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있고. 네. 그 다음에 사실 그동안 뭐 검찰 수사, 뭐 특검 이런 게 있어서 네. 얼마든지 저는 뭐 빨리 판결할 수 있다 네. 이렇게는 보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제 판결이 나서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면 네. 딱 60일 안에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예. 사실 그 시간은 좀 부족하죠. 네. 저는 준비되어 있는데 이 국민들이 이제 그걸 읽고 판단하는 시간으로서는 사실 좀 부족한 건 사실이죠. 네. 그런데 어쨌든 헌법에 명시되어 있을 땐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이 국정 중단이 이렇게 오래 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예.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60일은 이제 헌법이 받아들여야 예정하고 되는 선택한 거고. 것이니까 예. 헌법을 따라야죠. 예. 네. 알겠습니다. 65분이 훅 지나갔어요. 좀 더 하면 안 돼요? 나는 하세요. 밥을 세우고 싶은데. 예, 하세요. 뭐 질문 계속 하세요. 나는 예. 다 준비되어 있다니까. 예. 네. 자, 이제 그래도 마무리는 좀 줘야 돼요. 네. 이게 왜냐하면 1시간 10분이 넘어가면요. 받으려고 그러다가 멈추대요. 너무 기니까. 그래도 여러 가지 예. 이 편을 준비해 주세요. 음.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 시장님 예상외로 오늘 재밌었어요. 사람을 어떻게 본 거예요? 재미없게 봤죠. 네. 예. 내가 그래도 학습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예. 학습 능력뿐만 아니라 아니, 미리. 앞으로 이거 내가 저 세 번만 더 출연하면 예. 내가 그냥 전국 꿰찰 거예요. 아, 이제 전국구 하시려고요? 그럼 그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 시장 돼갖고 처음에 팟캐스트 해갖고 망했잖아요. 언제? 시장 돼갖고 처음 팟캐스트 시작 안 하셨는데 몇 번 출연했잖아요. 그래서 안 서울시 만들잖아요. 팟캐스트. 안 만들고 그냥 이렇게 엉겨 붙잖아요. 그냥. 잡산다고. 네. 예전에 제가 시장님 책 처음 샀던 책이 있는데요. 내 목은 짧으니 조심해서 자르게. 예. 기억나시죠? 예, 맞아요. 그게 지금 효자 상품입니다. 네. 지금도 예. 잘 나가요. 내가 한 40권 정도 책을 썼는데요. 진짜. 예. 뭐 다 그냥 초판 클럽 멤버고 그거 하나만 그냥 지금도 스테디셀러로 제목도 굉장히 네. 특이하잖아요. 그런데 좋네. 예. 내 목을 짧으니 조심해서 자르게. 무슨 그게 이제 저 소크라테스부터 예. 예수님 그다음에 뭐 토마소모 예. 이런 그 쭉 차탈레이 부인의 사랑 예. 이런 역사적인 재판을 예. 재밌게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 고등학생들이 아마 논술 대비용으로 많이 사나 봐요. 예. 재밌거든. 아, 재판 사례예요? 예. 예. 그러니까 역사의 법정에 섰던 그 위대한 인물들에 대해서 쓴 건데, 그거 한번 읽어봐야 돼. 읽어봐야겠네. 나는 그럼요. 법무를 몸소 체험은 해봤어도 그런 판결은 또 별로 안 봤는데. 네. 시장님의 옛날 시절에 대해서 이제 참여연대 이후로 시민운동가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과거에 그 인권 변호사로서 치열하게 싸우셨던 부분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빛이 발해 있는 측면이 있어요. 예. 하도 이제 손 말해서 변신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책 제목은 한번 나오시면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아하. 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러네요. 그건 맞아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그 참여연대 때 사실은 이미 소액주주 운동을 통해서 경제민주화를 우리가 다 했어요. 누가 뭐 원조라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뭐 원조지. 왜냐하면 내가 장하성 교수님을 모셔와가지고 참여연대 안에 예. 경제민주화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뭐 5대 재벌이 벌벌 떨었죠. 그 다음에 작은 또 권리 낙선 운동 했죠. 작은 권리 찾기 운동 했죠. 부패방지법. 오늘날의 이 복지의 근간을 맞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게 그때 사실 우리가 만든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아니 시민단체인데 사실 예. 법을 만들 권한도 없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그 법을 계속 국회의원들한테 압력 넣어갖고 법을 통과시킨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집단 지성의 운동을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거의 초창기 때 시작을 하신 거죠. 시작하셨는데 예. 너무 그걸 진하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문제는 같이 하시던 분들이 따라가기가 지친다는 저하고 거죠. 둘이 연이 있는 줄 잘 모르시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학원으로 네. 대박이 터졌고 사업해갖고 돈을 잘 벌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막 참여연대를 오픈하셨어요. 용산에. 그 어느 날 후원금 좀 내셨어요? 불러 하고 그랬고 아니 저를 부른 이유가 우리가 이제 운동을 누구한테 돈 받고 하지 말고 예. 자체 자립구조를 만들면서 이 시민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권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게 정봉주라고 하니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벌 수 있는지 좀 알려줘라. 진짜로? 초창기 때. 기억나세요? 잘은 기억 안 나는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얘기하니까. 그때 이제 참여연대를 막 시작하실 때. 네, 그래가지고 예. 참여연대는 사실 정부 돈 안 받고도 예. 그럼요 완전히 회원 구조로 만들어냈죠. 그때 그 노태훈이가 맞아. 해갖고 그랬구나. 저를 기억나네, 보자 기억나네. 그래갖고 용산역 앞에 그래요. 2층 처음 맞아요. 시작하실 때. 예. 예. 그래갖고 그때 뭐 좀 컴퓨터도 좀 뭐 사주고 그러지 않았나? 그렇죠. 많이 그 예. 기증을 했죠. 예. 컴퓨터도 몇 대 기증을 했고. 예. 왜냐하면 그래서 그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서초동의 이 변호사 사무실에도 박 시장 전화 한번 받지 마라. 예. 둘 중에 하나다. 뭐 연극표 이런 거 사라든지 아니면 와서 일해라. 예. 그래서 참여연대는 뭐 변호사들이 그냥 덕식을 걸었죠. 맞아요. 예, 그래갖고 국민들의 권리를 정말 옹호해내는. 제가 여기 이런. 박 시장님한테는 컴퓨터를 많이 사드렸고 노무현 대통령이 물장 산 게 이름이 뭐였었죠? 장수천. 장수천. 네. 그 물은 종로에서 제가 5층짜리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 물은 우리 학원에서 다 썼어요. 노무현 대통령 물은. 잘하셨습니다. 우리 저 정봉주 의원님 진짜 다시 국회로 가게 해야 되겠다. 국회 안 가요 이제. 제가요. 여기 퇴진행동 그 옛날에 시민운동 해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퇴진행동 저거 매주 집회할 때마다 계속 적자거든요. 아니 근데 내가 만약에 예. 저기 뭐 시켜주면요. 예. 예? 제일 먼저 우리 정봉주 의원 사면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그건 무조건 하셔야지. 제가 무슨 첫 번째 공약.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우병우를 끄집어냈잖아요. 네. 현상 수배해갖고. 네. 그래갖고 그 1,800만 원이 뭐였어요. 네. 이 현상금 내라. 그 1,800만 원을 고스란히 그 네. 퇴진행동 집회 비용 쓰라고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정봉주 팬이 전국에 몇 명이 돼요? 지금 우리 팬클럽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제 18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뭐 그게 18만 명이 또 막 100만 명을 만들 수 있잖아요. 예, 원래 그러니까 23만 오늘 이 명까지 공약 했어요. 때문에 예. 지지도 20% 그것만으로 올라가겠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정말 오늘 뭐- 재밌었어요. 마지막으로 예. 이거에서 반응 좋으면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뭐 앵콜. 예, 한 번만 와요? 아니 몇 번씩 더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4번째 나오는데 지금까지 앵콜 공연을 요청한 사람들은 없어요. 다 재미가 없었어. 제가 아무래도 유일하게 되겠죠? 네. 아, 저기 뭐가 많네. 예. 예. 마지막으로 인사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예. 제가 이제 오늘 이 전국구에 출연함으로써 정봉주의 전국구에 출연함으로써 이제 서울 지역에서 전국구로 확대되는 예. 그런 운명적 갈림길이 될 것 같네요. 지금도 네. 서울시장이 아니라 전국시장이라는 닉네임이 있잖아요. 아, 그럼요. 왜냐면 막 뭐 부산 시민들은 부산시장 와서 해달라, 뭐 목포에서는 또 목포시장 해달라, 전국에서 막 그러고 있어서 예. 그래서 아예 전국시장을 하면 되겠다. 네. 근데 전국시장을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줬으면 좋겠다. 이 꿈을 꾸고 계신 거죠? 네, 역시 빠르시네요. 눈치가. 네. 자, 알겠습니다. 전국시장을 꿈꾸시는 박원순 시장님 모시고 정봉주의 전국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금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서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국민연금 지분이 10%가 넘으니까요. 합병에 찬성하라고 지시했다. 특검이 지금 밝혀낸 거예요. 그런데 요 과정에 박원순 시장이 껴 있어요. 맞아요.
신기한 일이에요, 진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니, 그럼요. 예. 내가 그때 왜냐하면 예. 그때 고 무렵이 고 언저리가 7월에 국민연금 동원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하던 그 무렵에 국민들의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2015년 7월 얘기입니다. 2015년 7월에 왜 그러냐면 그때 6월서부터 5월 말서부터 메리스가 전국을 강타하기 막 시작하던 무렵이에요. 네. 국민들이 발발 떨고 있을 때야. 예. 온 국민들의 신경은 메리스에 가 있고 그 뒤에 살그머니 삼성 합병을 도와주고 있었고 그리고 이 발병이 어디서 됐습니까? 삼성병원이지. 삼성병원인데 예.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장서서 삼성병원을 막고 있었고 그 와중에 박원순 시장은 삼성병원에서 발병됐으니까 까라. 그러면서 뒤에서 삼성병원과 그걸 막는 무정표 복지부 장관과 박원순 시장이 싸우는 스토리를 제가 다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예, 아이고 대단하시네. 우리, 예. 예, 우리 정봉주 전국구 역시 다르네요. 예. 박수 한번 우리가 치고 시작해야 되겠네. 아니 이 스토리 예. 처음 나오는 거예요. 예, 맞아요. 지금 사실 진짜. 그때는 메르스는 역시 내가 사령관이었잖아요. 예. 예. 예? 제가 왜 그런데 메리스에 대해서 잘 아는지 모르시죠? 제가요. 그것까지는 내가 조사를 못했어요. 아 제가 박근혜에겐 제가 메리스입니다. 네. 저를 제일 무서워해요. 역시 뭔가 이 감염병이 예. 나요. 여당에만 메르스가 예. 아니라 야당에도 메르스예요. 근데 이제 그때 사실 메르스 때문에 온 국민이 지금 뭐 정말 그럼요, 예. 전쟁 중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삼성병원이 사실은 진원지였죠. 예. 그러면 그걸 빨리 밝혀야 예, 예. 거기에서 입원했던 차단이 되는데. 사람들이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스스로 자가 격리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예. 그 삼성병원에 발병이 됐다는 사실을 그냥 그때 D병원이라고 예. 아니 삼성병원 S병원이라고 해야지. 예. 그것도 D병원이라고 정부가 계속 그걸 안 밝혔어. 정부가 그런 거예요? 그래- 복지부죠. 그러니까 복지부가 그런 정부지 거죠. 정부. 예.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딱 알고 난 그날 네. 고민 많이 하다가 이건 예. 한시를 다투는 일이다. 그래서 밤 10시에 예. 전격 공개를 전격으로 하셨- 네. 공개를 했죠.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삼성병원에 우리가 이제 공무원도 파견되고 서울시 공무원도 파견되고 보건복지부 공무원도 파견됐는데 우리가 계속 자료를 내놓으라 그러니까 예, 예. 그럼 삼성병원이 이거 못 내놓겠다든지 뭐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네.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와서 계속 이거 왜 필요하냐 왜 달라고 하냐 어허. 메르스 마치- 관련 자료를 내놓으라고 그렇죠. 하니까. 예. 그래서 예. 그 당시 이제 카톡방에서 서로 막 오갔는데 예. 우리 서울시를 대표한 그때 공무원이 예. 이렇게 물었어요. 예. 저 보건복지부 공무원 보고 어. 당신 삼성 변호인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한 게 곧 딱 찍혀 있어. 내가 그걸 예. 봤어. 그거는 지금 첫 번째로 공개하는 내용이에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는 완전히 삼성 편이었다 이겁니다. 음. 그런데 그 바로 직후에 우리가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삼성의 그 두 합병이. 회사의 합병을 사실 하고 인정을 있었다. 하는 거잖아요. 삼성 합병이 7월 17일 날 선언한 그러니까 거예요. 그때 이미 예. 메르스가 아직 진행 중이었어요. 진행 중이었죠 예. 그때. 그러니까 온 국민은 그리고 나 박원순은 메르스와 지금 전쟁을 싸우고 하고 있는데 있는데. 문영표 장관과 이 보건복지부는 삼성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던 거죠. 아. 이거는 제가 보기엔 뭐 아주 심각한 그러니까 저는 죄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이 죽어 나가든 말든 그래서- 뒷구멍으로 지들끼리 이제 그 그렇습니다. 이권 정립해 주는 거에만 그래서 신경을 쓰고 특검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반드시 밝혀내야 돼요. 예, 예. 정확히. 그러네요. 예, 그럼 나도 소환돼 될지 모르겠네. 그러면 참고인으로. 또 참고인으로 소환돼 갖고 네, 네.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서울시장님이 개인적으로 무슨 명성을 얻으려고 메리스하고 싸운 거 아니잖아요. 국민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그럼요. 내가 내 명성이라면 그거 말고도 뭐 딴 거 할 게 많아. 예, 보안법 전문가. 네. 아니 그때 그 질병관리본부 쪽 사람들이 주로 언론에 나와가지고 가진 궤변을 하면서 병원이 알려주면 안 된다고 막 했고 혼란이 초래된다 예. 이 얘기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발표를 하니까 국민들은 다 당연한 조치라고 다 환영을 했고 근데 그러고 나니까 또 보건복지부가 엄청 또 귀찮게 했지 않습니까 서울시를 뒷구멍에서 그때 딴 얘기하고 뭐 정부, 여당, 예. 청와대 또 새누리당까지 나를 예. 공격했기 때문에 예. 박원순은 메르스와 싸우고 예. 박근혜는 박원순과 싸운다. 예, 맞아요. 이런 말이 진짜 있었어요. 있었어요. 사실. 그리고 또 삼성병원 감염된 의사가 예. 계속 공격을 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거의 당사자가. 뭐
예,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사실 좀 많이 밝혀져 있다고 나는 봐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메리스가 어떻게 창궐 하고 있을 때 도대체 문영표 장관이 왜 그렇게 메리스 발병병원을 밝히지 않고 국민의 그것도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생명권 보장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또 비화가 하나 있는데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내가 이 삼성병원을 밝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삼성병원을 폐쇄를 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보니까 사실 권한이 없나, 우리는 폐쇄할 권한이 없나, 네. 이 조사를 해보니까 폐쇄 권한은 없고 그 대신 네. 주변 교통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있더라고. 아. 이 감염병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쓴다는 건요, 정말 온 국민의 자산인데, 예. 또 온 국민의 미래를 그렇지. 담보하는 예. 돈인데, 이걸 이따위로 쓰면 안 되죠. 재벌을 위해서 그걸 그래서 지금 내가 보기엔 이게 살림이라는 게요. 예. 국가 살림이라는 걸 이렇게 살면 온 국민을 쪽박차게 만드는 거예요. 예. 이명박 예. 그냥 뭐 강바닥에 22조를 쏟아붓질 않나. 뭐 이거 지금 국민연금을 이렇게 쓰질 않나. 완전히 쌈짓돈처럼 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살림꾼한테 제대로 맡겨야 되는 거예요. 살림꾼이 누군데요? 아니, 보면 몰라요? 아니, 보세요. 서울시 이 재정 맡아가지고 예. 지난 5년 동안 7조 6천억을 채무를 감추겠죠. 지금 우리 국가 공공기관 부채가 1200조 넘어섰고. 네, 아유, 함성, 조금만 좀 자중해 주세요. 저희 다들 힘드니까. 이 함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건 문제잖아요. 그래서 또, 예. 가계부채가 지금 이 1300조를 1300조 넘어섰죠. 예. 그러니까 국가가 지금 파탄 위기예요. 예. 진짜 이걸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월호 같은 이런 큰 재난도 문제지만 이런 재정도 정말 위기고 벼랑 끝에 몰려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능숙한 예. 제대로 살림 살고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진짜로 필요한 거죠. 그게 누구냐니까요. 아이, 그거 꼭 내 입으로 얘기해야 되나? 한번 함성으로 보여주세요. 아, 이제 이게 우리 지지자들을 활용하는 법도 아주 좀 세련되게 하시네. 아유, 전국구에 좀 왔는데. 예. 나도 이제 서울 지역구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야, 그죠? 진짜 예. 시장님이 진짜 변하셨네요. 아, 사람이 좀 변해요. 출마 저. 선언을 하셨나요? 뭐, 아직 공식적으로는 안 했지만, 예. 이미 결심이 섰습니다. 이렇게 이미 발표를 했죠. 예. 아, 강단 있는 모습이 보여요? 아니, 원래 강단이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예. 이 외유내강이라는 걸 잘 몰라요. 네. 겉으로는 온유하고, 속으로는 강한, 예. 절대로 부러지지 않는, 어.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아, 겉으로 강한 사람은요, 사실은 금방 부러져요. 지금 뭐 막 그냥 겉으로 사실 목소리 외치는 사람들은 예. 본래 겁이 많으면 그래요. 예. 누구를 또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것 아니, 같은데. 뭐, 난 누구라고 얘기 안 해요. 나는 절대로 누구하고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예. 내 눈을 보세요. 눈이 와이셔츠 눈이 많이 단축 구멍이잖아요. 예, 많이 쳐주셨어요. 와이셔츠 단축 구멍이잖아요. 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니, 눈 작으면 본래. 그렇게까지 작진 않으신데요. 그래도. 예? 아, 나도 크게 뜰 때는 있어요. 화가 나면. 좀 재밌죠? 예, 재밌어요. 네네. 오늘 작심하고 오신 것 같아요. 아, 다음에 좀 여기 상설적으로 좀 같이 하면 안 되나요? 예, 선거법에 걸리십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그런데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그 내용도 있으시고, 왜 지지율이 안 올라가죠? 더 앞으로 재밌는 현상을 보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아, 좀 이렇게 감춰두고 있다? 아니, 보십시오. 지금 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예. 그대로 가면 재미가 있습니까? 엎치락뒤치락 해야 되니까. 그럼요. 예. 엎치락뒤치락이 아니죠. 저 바닥에 있는 사람이 막 치고 올라가서 예. 마지막에 딱 1등 골인 1등 하는 거. 이런 걸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 레이스는 그렇습니다. 아니, 예. 그렇게 되면 본래 재밌죠. 그럼요. 올해가 무슨 해입니까? 올해요? 하게. 네. 정유년이죠. 네, 네. 정유년이 정유재란 기억하시죠? 예. 이순신 장군이 예. 12척의 배로 명량대첩에서 일본 외적을 예. 완전히 쳐부수던 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12척이면 누구나 다 그냥 아유 이래갖고 뭐 되겠냐. 그게 절망 상황이잖아요. 예. 어느 전쟁도 큰 군대로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예. 다 됐다고 다 이겼다고 했던 자만했던 군대는 언제나 졌습니다. 누구를 꼭 그렇지만- 집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 자꾸 왜 그렇게 이상한 연상을 하세요? 그죠? 나는 연상작용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나는 오직 진실을 말할 뿐입니다. 예. 아, 정유재란이 있었던 그 해. 12척의 배로? 이순신 장군께서
조선을 외적을 구했던. 쳐부쉈죠. 그 외적은 그때 함대가 엄청난 함대였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마음가짐과 자세와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시장님이 사학과 출신이시죠? 예, 사학을 제가 전공을 했죠. 예. 졸업했죠. 그러니까 예. 시장님 말씀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지금 알고 얘기하시는 그렇지. 건데. 유기용 의원과 같은 과인가요? 유경 저는 아니야. 학교 잘려가지고 서울대를 들어가셨다가 들어갔다가, 네, 다시 또 예, 들어가가지고, 단국대학교 사학과를 예. 예, 한참 뒤에 다녔죠. 예. 늦게 다니셨나요, 그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장님이 잠깐 경력을 말씀드리면 고향은 창녕이시고 같은 고향 분들이 유명한 분들이 많아요. 홍준표, 예. 박영선 아이 예. 그러시잖아요. 아무개항으로 좀 비교 안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러고 네. 경기고등학교를 나오셔서 서울대를 들어가셨는데 그 시위 때문에 긴급조치 그때 긴급조치 반으로 예, 아, 되신 김조구 거죠. 74년도네요, 예. 그러면은. 75년. 75년. 예. 74년. 그리고 75년. 하여튼 예. 사학과를 졸업하시고 사법시험 합격하셔가지고 문재인 대표하고 동기세요 연수원. 그렇죠. 사법연수원 동기죠. 몇 기세요, 그러면은? 연수원 12기. 아, 12기. 예. 예. 박용수 특검이 13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누굽니까? 박한철도 13기. 황교안도 13기. 한 해 후배들이에요, 다. 예, 난 뭐 후배는 잘 모르겠네. 그런 후배 둔 적이 없어요. 하여튼 이번 우리 박용수 대선 특검은 10기네요, 10기. 예, 박용수 예, 특기는 예, 10기. 조대환 민정수석이 13기. 그렇죠. 헌재 저도 소장. 사먹고 싶어서 한 것 같죠? 글쎄, 뭐 나보다 더 잘하네. 예. 예, 그리고 누구죠? 김수남. 검찰총장이 16기요. 예, 그건 한참 후배는. 예. 최재경 17기. 예. 우병우 19기. 뭐 쓸데없는 거를 그렇게 외우고 있어요. 나경원 24기. 나는 쓸데없는 건 아니에요. 예? 잡하게 능하구만. 저도요, 여기 최강욱 변호사 옆에 있다가 그런 거 쓸데없는 거 외우게 됐어요. 그런데, 자, 이제 얘기를 해서 내가 왜 대통령 되겠다. 아까 살림살이 잘한다. 제가 궁금한 거는요, 11월 초쯤에 물을 잠궜죠. 물대포 못 쏘게. 그렇죠. 11월 초에, 10월 29일이 첫 번째 촛불 집회였었고요. 두 번째 집회 때부터 제가 기억하기로는 11월 5일서부터 물을 잠궜어요. 소방차에다 물 못 쓴다.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조치를 그렇죠. 하셨죠. 예. 근데 그것도요, 약간 모든 전략이 이순신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전략이 약간 이순신 전략 같아요. 그렇죠. 내가 막판에. 내가 물 잠근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소방차에다 못 쓰겠다는 안 하셨어요. 그걸 경찰차에 좀 못 왜 쓰겠다. 미리 안 알렸어요? 그런 거를? 아니, 경찰차에 그렇지. 아니, 경찰 사수차에. 실질적인 게 중요하지, 알리는 게 중요한가요? 그리고 왜 화장실에만 그렇게 집착을 하세요? 아유, 우리 지금 편해요? 국민들이 어. 화장실을 그렇게 원하는데 화장실을 제대로 공급해야죠. 국민들이 원한다면. 아니, 시장님 요새 저희 건물에 여성 안심 화장실이라는 간판이 새롭게 붙었는데 그 시에서 해서 붙은 거예요. 아, 그럼요. 거기는 아. 전부 무슨 CCTV가 그러니까. 고성능 CCTV가 다 붙어 있고요. 화장실에 붙어 그다음에 있으면 안전 요원들이 또 늘 순시를 합니다. 몰카 이런 거 없는지 제가 이렇게 아주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알란가 몰라. 예? 아니, 진짜 진짜 국민들이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갑자기 지난주엔가 여성 안심 화장실이 그 여성 칸에만 붙은 거예요. 1층에. 그래서 제가 이거 갑자기 뭐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CCTV가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화장실. 아니, 뭐 이용할 때. 앞에만 있으니까. 예, 예. 앞에만. 네, 예. 아니, 물대포는 사실, 우리 백남기 농민이 돌아가시면서, 예. 이 물대포라는 게 지금까지는 사실 그냥 거의 의례적으로, 예. 이 공문도 없이 그냥 경찰이 그냥 무조건 쓴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우리가 조사를 했고, 네. 또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예. 그거 한번 안 줄 수 없냐. 그래서 우리가 검토를 해봤더니 진짜 소방기본법에 네. 네. 그 요건이 있죠. 어떨 때만. 뭐 소방이나 재난 때만 쓸 수 예, 있도록 예. 돼 있고 그 외에 예. 쓰면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니 뭐 다른 법률 갖고 그걸 해줘야 된다라고 새누리당은 주장했지만 예. 법률에 그렇게 돼 있는데 네. 그건 뭐 당연히 막아야죠. 예. 아마 만약에 정말 물대포 계속 쏘겠으면 아마 우리 지금 광장에서의 민주주의는 촛불 민주주의는 불가능했겠죠. 예. 왜냐면 지금 이 겨울에 쏘면 뭐 그냥 아니, 그것뿐입니까? 시장님 안 되셨으면은 광장에 어떻게 모였겠어요? 그 전에 서울광장을 어떻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아유, 오늘 왜 이렇게 막
칭찬해주는 아니, 분위기입니까? 그거는, 아니, 이거 사실이니까. 아니, 그리고 예를 네. 들어서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터지고 그분들이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 계시잖아요. 그 청운효자동에 예. 계시다가 이제 광화문 광장으로 다 모였는데 만약에 이게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자치단체장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끔찍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 그럼요. 왜냐하면 사실 쌍용 자동차 해고자들이 농성을 한 곳이 그 덕수궁 앞에 대한문이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대한문, 거기는 또 중구청장 관할이야. 아, 근데 중구청장은 새누리당 새누리당에, 출신이야. 예. 그러니까 거기를 못 쓰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계속 해보려고 해도 철거했잖아요. 아니 이게 구청장도 이게 자기 또 이 투표로 당선된 사람이니까 예. 시장 말을 또 안 들어보면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사실은 그분들이 결국은 쫓겨났죠. 거기 화단 만들어 놓고 맞아요. 그랬잖아요. 예. 그럼요. 그럼 뭐, 강제 못 철거하고. 모이지 못하게. 민변 변호사들도 기소하고 그거 가지고. 그렇지만 광화문 광장은 서울시장 관할이에요. 예. 아. 그래서 제가 그건 무조건 보호해라. 예. 이건 내가 시장으로 있는 한은 보장한다. 예. 그리고 전기 공급해라. 음. 그래서 지금 따뜻하게 계실 겁니다. 그거 갖고 비판도 많이 받았잖아요. 고발하고 막 그럼요. 이런 것도 있었어요. 국감 때 뭐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저한테 엄청 공격했고 시의회에서도 그랬고 예. 또 뭐 오며 가며 저를 계속 공박을 했죠. 예. 근데 적어도 뭐 생각해봐라. 지금 그 부모님들 심정을 한번 생각해봐라. 지금 그렇다고 이게 진상이 제대로 조사가 됐냐? 책임자가 제대로 책임을 졌냐? 아직 아이들이 제대로 다 돌아왔냐? 이건 아니다. 예.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나는 끝까지 이건 보장하겠다. 자, 이게 서울시장이 바뀌니까 국민들의 삶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지점들이 사실 찾아보면 많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소중했던 순간이 그러니까 그 광장을 시민들이 정말로 우리의 광장으로 사용했다는 거 하고 또 하나가 서울시장만이 국무회에 참석하실 수 있거든요. 아, 국무회에 그래요? 참석해서 예. 예. 그때 이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국무위원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다 눈 내리깔고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고 그러고 있을 때 언제예요, 그게? 최근에 일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그거는 저 탄핵 결의가 있기 전이었죠. 전에. 예. 그래서 나는 그래서 사실 질타를 박근혜 하신- 대통령이 나올 줄 알았어. 그럼 내가 가서 예. 대놓고 하시려고 예. 해요. 그랬더니 뭐 그때 총리도 어디 외국 가고 그래갖고 안 나와요? 네, 부총리만 국무회의고? 있었죠. 어. 그래서 다 책임지라고 그랬고요. 근데 시장이 바뀐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아니 사실은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재 전국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포털 최강욱 변호사. 안녕하세요. 최강욱입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3명 일어난 사람들이요. 최강욱 팬클럽 회원들. 예. 딱 3명이에요. 예. 2명은 샤이 지지자들. 앉아있는 분들. 자, 그리고 오늘, 대선 주자들, 초청 인터뷰 마지막 회입니다. 서울시 시장이시죠? 박원순 시장 소개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어유 뭐 제가 뭐 들어보지 못한 함성이네. 네, 이 정도면 전국이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네. 네 화이팅. 네. 야, 그런데 연호하는 이 강도는요. 지금 4번째 나오시는 거거든요. 연호하는 강도는 문재인 대표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 연호의 시장님은 강도는. 극성 팬이 없으실 줄 알았는데 엄청 예. 많으시네요. 의외로. 네 이제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시죠? 네. 이제 대선 레이스 걸면서 뻥도 좀 넣으셨어요. 뭐라고 써오신 예, 거죠? 기하급수적으로. 아니 진실을 예. 말할 뿐입니다. 아, 그래요? 네. 자, 플래카드 이렇게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원순 씨와 더불어 원순 잘 씨와 더불어 잘 풀리는 대한민국. 원더풀 박원순. 박원순. 와. 예. 어디 소주 광고 같아요. 아니 잘 지으셨다. 원더풀. 원더풀. 아니, 사실은 원순 씨와 잘 더불어 원순 씨와 더불어. 잘 술술 풀리는. 풀리는. 아, 술술 풀리는. 그럼 진짜 소주 광고예요, 술술. 세월호 참사가 난 지 1000일이 넘었습니다. 1000개의 바람이 된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는 2017년 첫 기억과 약속의 길 행사입니다. 15일 일요일 오후 2시죠. 안산지원교육청에서 모여서요. 주소는요.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17-2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17-2 행제수 순서는 교육청에 마련된 단원구 기억교실을 둘러본 뒤에 단원구를 지나서 4.16 기억 전시관을 둘러보고 안산 합동부장소로 오는 순서입니다. 부장소에서는 가족들과 간담회를 갖고요. 이날은 2017년 첫 행사이기 때문에 행사가 끝난 뒤 가족들과 간단한 저녁 식사를 할 계획입니다. 꼭 오고 싶은데 혼자서 걱정되는 분들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가족 단위로도 많이 참석하지만 혼자서 오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세월호 가족 지킴이 회원분들과 가족분들이 모두 따뜻하게 맞이해 주니까 전혀 걱정하지 말고 혼자라도 주저하지 말고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구 홈페이지 imtv.or.kr imtv.or.kr이나 세월호 가족 지킴이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5일 오후 2시입니다. 그리고 청담동 벙커 대관 문의는요. 02948-1519 02948-1519로 해주시고요. 전국구에 요즘 광고 내신 분들이 대체로 만족도가 아주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전국구 광고 문의도 역시 02948-1519 02948-1519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떠세요? 여기 들어와 보시니까 기분이? 벙커는 역시 벙커네. 예. 여기서는 뭐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죠? 그럼요. 예. 예. 국가보안법만 피하시면 돼요. 네. 국가보안법은 내가 전공이라니까. 그러세요? 국가보안법 3권이나 책을 책을 썼잖아요. 국가보안법. 그거로 다음에 혹시 들어가 그걸로 가면 내가 책임질게. 그거로 들어가 보진 않았잖아요. 들어가진 않았지. 딴 걸로 들어갔지. 기급 좋지. 긴급 조치. 정가 몇 범이세요? 전과는 뭐 한 번? 저 전과가 많아야 좋은가? 예. 네. 저는 한 8, 9범 됩니다. 예. 예. 이게 바로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사람. 법을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는 준법 정신이 전혀 없는 아주 20세 초반의 여성이 있잖아요. 덴마크에. 예. 나 구속안 시키면 들어가겠다. 예. 근데 악법일 경우에는 그 법을 말하자면 무시해서라도 예. 그걸 개정을 해야죠. 바꿔야죠. 예. 예. 시작하자마자 재미없을 뻔했어. 빨리 피하지. 지금 긴급 조치 사실 그게 법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위반했지. 예. 자, 시장님. 그런데 저희가 무슨 조금 뭐 옛날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 얘기보다도 시장님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이 시국과 관련해서 기가 막힌 스토리를 찾아냈어요. 뭐 그 뒷조사 다 했네요. 그러면 큰일 났네. 삼성 지금 특검이 노리고 있는 게 특검의 목표가 지금 딱 2개예요. 윤석열 특검이 수사관이 첫 번째 박근혜 반드시 구속시킨다. 사실입니다. 제가 다 취재한 거예요. 2번째 이재용 구속시킨다. 너무 당연한 일을 갖고 뭘 그렇게. 예? 그러세요? 법에 위반하면 누구라도 감옥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오늘 좀 세세요. 아니, 법 앞에 만인의 평등이라고 하는 거 우리 법 배울 때 처음으로 하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2015년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도왔다.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구속됐잖아요. 그렇죠. 구속됐어요. 그리고 그때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 사실은 폐쇄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그걸 하려고 딱 준비 중이니까 이 사람들이 보건복지부 사람들이 이 또 박 시장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심야에 우리는 그 다음날 아침에 하려고 했는데 심야에 폐쇄를 했어요. 그 눈치를 채고 참 별짓. 그런데 근데 사실 메르스는 이게 난 모든 권한을 이제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에 넘겨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그 병원 공개 그러니까 우리는 투명성이 특효약이다. 또 말하자면 과잉 대응이 오히려 더 낫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 당시에.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이 가금물을 채취해가지고 확진 판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저쪽 청주에 있는 오송에 가서 질병관리본부에 가서 다 한 다음에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루가 걸리거든. 지금 이 감염병은 시간과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진권을 달라. 그래갖고 왔어요. 그래서 하루를 앞당긴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확진 환자가 어디를 돌아다녔는지를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확진이 확정되면 이분은
벌써 병원에 들어가서 우주복 입고 가서 만나야 돼. 예. 그러니까 이게 대화를 하기 힘들어요. 아. 그래서 미리 우리는 그 이분의 그 핸드폰을 보면 예.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네. 그 소재들을 이 사람이 어디서 통화를 하고 했는지 이런 자료를 달라. 그래서 통신사와 경찰의 허가를 얻어서 그런 걸 확인하는 바람에 정확하게 이 사람의 동선을 다 파악해서 예, 예. 거기를 자가격리 시킨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했죠. 뭐 이런 수많은 말하자면 혁신들이 지방정부, 서울시를 중심으로 일어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현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는 저 중앙에서 지방에서 지역에서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몰라요. 이번에 그 그래서- 똑같은 케이스가요. 메리스는 우리가 걸렸고 이제 우리가 치명적인 그런 질병이었는데 지금 또 대한민국을 AI. 국정 정단이 중단이 되면서 대한민국이 심각한 경제 위기에도 빠져 있지만 지금 AI 때문에 일본이 맞아요. 56만 살처분할 때 우리가 지금 3천만이 넘어간 거예요. 3천만 넘었어요. 3천만 마리. 네, 그것도 아유. 이걸 확인하는데 중앙 정부가 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국가적 위기나 재난에 사실 그 리더십이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는 딱 현장에 정말 이 딱 발벗고 예. 손 딱 거시고 예, 예. 나서면 해결되는 건데 이 궁궐 안에 있으면 이걸 어떻게 처치를 해요? 머리를 해야 되니까. 예? 나갈 그러니까 수가 우리가 없죠. 지금 세월호 있었죠. 앞으로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다 맡기세요 나한테. 맡기라니까요. 예. 네, 이제 좀 함성이 들리네. 예. 아니 네. 이걸 이제 특검이 이거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는 건 이거예요. 이게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게 저도 이제 한 7, 8년씩 이거 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근데 이제 이 국민연금을 동원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머니 돈 모아갖고 그 여기 저축해둔 돈을. 국민연금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거 쪽박찰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 아, 그러면 안 되죠. 이거를 관리를 진짜 잘해야 되는데 예. 지금 꽤 많지 않나요? 500조가 넘어가지 지금 않았나요? 우리가 일종의 이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걸 다 포함하면 550조의 이 연금 뭐 여러 기금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 제대로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이 수익을 내고 과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전문성이라든지 또는 이런 장기적인 어떤 관점이라든지 이런 게 결에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얼마 전에 싱가포르 가보니까 GIC라고 있어요. 일종의 국부펀드. 예. 싱가포르 투자청. 예. 아, 예. 이분들이 지난 15년 동안 굉장히 장기적으로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거의 기업처럼 독립돼서 정부와 독립돼서 자율성을 보장받으면서 장기적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왜 지금 서울시청 옆에 이 파이낸스 센터 있죠. 파이낸스 그리고 빌딩이요. 코롱 빌딩 예. 이 주변에 그걸 몇 개를 다 사놨어요. 아. 그래갖고 요거를 지금 일본의 그 록봉기에 있는 모리 힐스 같이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투자를 장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에 싱가포르 전체 이 국가 예산의 15%의 과실을 네. 해외로부터 송금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 400조가 전체 국가 예산이잖아요. 예산이죠, 그럼. 그러면 60조가 해외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보다 훨씬 많은 550조를 가지고 지금 못 벌죠 그렇게. 아니 못 보는 정도가 아니고요. 보세요. 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동원해서 그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제일모직과 삼성 합병을 하고 7월 25일 날 박근혜 대통령은 이재용을 만나고 이 합병한 부분 그러니까 그건 국민의 돈이잖아요. 예, 국민의 그건 자기들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근데 자 문영표가 그때 메리스가 발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경질 대상이거든요. 보건복지부 장관을 그만두고 어디로 갔냐? 국민연금 그 후에 갔죠. 예. 이사장으로 갔어요. 맞아요. 그거는 그만큼 삼성에 잘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관 때 그걸 봐주게 한 것도 모자라가지고 직접 이제 그 주무인 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보냈는데 그때 보도에는 야 장관이 어떻게 그 산하기관의 이사장을 가냐 예. 이 정도만 그냥 나오고 그건 말았거든요. 도덕적 해이기도 하고 예. 지금 오히려 영전이 된 거야, 국민연금을